저는 그 자기 주도 학습 영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벌써 연수 전에 받아보셨? 강의 끝나고 읽어보십시오. 네. 이게 뭔데요? 네, 읽어보시면 감사하다는. 네, 학교에 와주셔서 감사하다는. 아이고 세상에. 오히려 제가 이렇게 귀한 자리에 오게 돼서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벌써 연수 전에도 받아보셨다고요? 맞아요? 네,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 작년하고 좀 달라진 점이 이제 교육감님이 바뀌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교육감님이 선거할 때 작년 여름에 이제 일선 학교 선생님들하고 학부모님들한테 이렇게 좀 바뀌었으면 하는 점을 물었더니 많은 분들이 이거 학부모에서 너무 빡시다 하면서 그 저학년 고학년으로 작년까지만 해도 나뉘어져 가지고 각각 10번씩 그게 너무 힘들어 가지고 또 5번은 통합하고 5번은 따로 하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당선된 교육감님이 이제 올해부터는 저 고학년을 아예 통합하고 그 횟수도 6번도 줄이고 이랬죠. 그래가지고 지금 6개 영역에서 이렇게 선생님들이 오셔가지고 어머니들하고 이렇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자기 주도 학습 영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원래도 교육청에서 정한 자기 주도 학습 영역의 큰 주제가 이거예요. 공부의 참맛을 아는 아이로 키우기. 어렵죠, 주제 자체가. 이거 공부의 참맛을 초등학교 때 안다는 거 이거 거의 불가능한 일이기도 하고 또 범위도 넓고 이래가지고 이 큰 주제를 다시 4개의 작은 주제로 나누고 있어요. 이 4개로 나눠진 가장 작은 주제 4개 가운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4번째 주제예요. 이거 제가 정한 건 아니고 교육청에서 정한 제목인데 사교육제로 학력 쑥쑥 노하우라는 제목입니다. 사교육제로 하니까 너무 좀 불가능한 주제 같기도 하고 쉽지 않죠. 근데 이제 의도는 할 수만 있으면 사교육에 의존하는 것을 좀 줄이고 아이들이 가능하면 이렇게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 이런 걸 들이는 게 좋겠다 이런 주제죠. 어디서부터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머니들께 도움이 되는 말씀 들어오는 선생님들 보면 어떤 분들은 이제 교직에 오래 있다가 은퇴한 교장 선생님 들이거나 아니면 비교적 젊은 분들 보면 이제 그 대학원에서 교육 관련 전공 상담이나 심리나 뭐 이런 걸 전공하셔서 석사 박사 학위를 받으신 그런 분들 이런 분들이 주로 오시거든요. 저는 죄송하게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교직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대학원에서 뭐 그런 걸 전공한 것도 아니고 저는 좀 속된 말로 하면 야매예요, 야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알려져 가지고 저 그래도 명색이 대구시 교육청에서 가장 많이 불려다니는 작년에는 거의 뭐 70개 학교인가 갔어요. 제일 많이 가는 편이죠. 올해는 이제 확 줄어가지고 한 30여 개 학교에 가는데 그래서 저는 뭐 전공자도 아니고 또 교직에 오래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러니까 솔직하게 이제 제 경험을 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혹시 들으시다가 조금이라도 엄마한테 영감이 이제 이렇게 불러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뭐 있잖아요. 꼭 저처럼 하라는 게 아니라 저런 길도 있구나 이렇게 좀 영감이 떠올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몇 가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이제 어머니들 앞에 서게 됐는가 하면 제게 아들이 하나 있거든요. 그 아들이 지금은 뭐 다 컸지만 우리 아이가 4살쯤 되었을 때 우리 와이프가 애 키우는 거 보니까 너무 서글퍼요. 저거 아닌데 싶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용기를 내가지고 우리 와이프한테 제안을 했어요. 여보, 애 공부는 내가 시킬게 하면서. 당신은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이런 것만 해라 하면서. 제 신혼 때 이 동네 살았거든요. 그 조금 전에 학교 담벼락에서 사진 찍고 이랬잖아요. 보신 분 있어요? 없어요? 봤죠? 왜냐면요,
학교 정문 앞에 요 상가 있잖아요, 상가. 이 셔터 내리는 상가. 그때 제가 제일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거기 상가에 새들어 살았거든요. 우리 애기 어릴 때. 이현초등학교 요 미끄럼틀 앞에서 찍은 사진도 있어요, 우리 꼬마가. 3살? 뭐 이럴 때. 그래서 저는 막 설레는 마음으로 왔어요. 그게 언제야 벌써. 아이고, 우리 애가 지금 29이거든요. 3살 때니까 20몇 년이 흘렀죠. 대구 살면서 이렇게 오기 힘든지 몰라. 진짜 설레는 마음으로 왔어요. 그때, 이제, 이 홀에는 이제, 홀이죠. 이 셔터 내리는 데 보면, 피아노 교실 같은 거 할 때 보면, 그렇죠. 그 안에 방 하나 있고 이런 데 살았는데, 근데 우리 와이프가 이제, 브로마이드? 이런 걸 2장인가 구해가 벽에 붙여놓고 애 보고 따라 하락하고 막 이러더라고. 근데 보니까 저건 아니다 싶어요. 뭐, 저도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때 30대, 34살인가? 이랬는데. 그래가지고, 여보, 내가 아이 공부 내가 시키게 감춰 뺐었어요. 그때는 왜 영문도 모르고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제안을 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제 어린 시절을 공부를 제대로 못하고 이렇게 성장했거든요. 저는 비산동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아버지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폐병으로. 요즘은 폐렴병도 아니죠. 근데 옛날에 폐결핵 하면 약이 내성이 생겨가지고 안 들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맨날 뭐 피토하고 이러다가 돌아가셨는데, 그게 제 초등학교 1학년 때예요. 그래서 엄마 혼자서 이제 우리 삼형제를 키워야 하니까, 엄마가 섬유공장 노동자로 일하면서 이제 우리 삼형제를 키웠어. 근데 형편이 점점 어려워져서 제가 4학년 때인가는 우리 삼형제가 전부 친척집으로 하나씩 갔거든요.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6군데 다녔어요. 전국을 떠돌면서. 친척집 때문에. 그리고 우리 삼형제는 초등학교 졸업하고 전부 돈 벌러 갔어요. 기술 배우러. 저는 초등학교 졸업하고 제일 먼저 가진 직업이 서문시장 옆에 가면 인쇄골목 있거든요. 그 인쇄골목, 인쇄소 사환으로 일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뭐 이런저런 직업을 거치면서 공장 생활 하다가 이제 어떤 금융고시에서 대학 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른이 되고 나서 그때 당시에 30대 초반에 대해서 생각하니까 내가 공부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거라 너무 아쉬웠어요. 초등학교 때도 친척집 돌아다니면서 눈칫밥 먹고 이러느라고 제대로 케어해주는 사람이 없고 이러니까 그 완전히 방치된 채로 자랐죠. 의외 해가지고 대학을 들어갔어요. 금융고시 해가지고. 대학 들어가가지고 데모한이라고. 제가 대학 들어갔을 때는 전두환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정권을 장악했을 때라. 영화 택시 운전사 보신 분 있어요? 그 사건 때문에 막 대학 들어가자마자 막 그때 독일 기자, 그 택시 운전사는 독일 기자가 찍은 사진을 몰래 이렇게 일본을 통해서 들여가지고 그걸 확대 프린트 해가지고 대학마다 크게 이렇게 걸어놓고 있잖아요. 전시회를 했어요. 5월만 되면. 그거 보면 그 순수한 젊은 청년들이 막 눈이 뒤집히죠. 그래가지고 저도 제 전공인 명식이 또 데모 제일 많이 하는 정치학과거든요. 그 데모하고요, 국가본부 위반하고 막 수배 받고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이러느라고 또 공부 못했어요. 사법시험 공부해야 되는데 그 사법시험 공부는 안 하고 이제 맨날 데모하고 잡혀가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다가 어영부영 결혼해가지고 제가 아이를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보는데 나도 모르게 누가 알려준 것도 아니에요. 너무 이 아이는 내가 겪었던 아쉬움을 겪지 않고 잘 자랐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막 확 밀려왔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거라. 각자 사정은 다르지만 자기 아쉬움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보면 다 자기가 아쉬웠던 거 다 시키잖아. 피아노 보내고 이런 거. 옛날에 다 고상하게 피아노 치고 싶었는데 형편이 안 되거나 먹고 살기 바쁘거나 이런 피아노 못 했거든요. 그러면 다 피아노 보내고 이러죠. 저하고 마음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와이프한테서 4살 때 아이를 뺏어가지고 이제 제가 직접 아이를 키우기로 했는데 큰 소리는 쳤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몰라. 왜? 저도 부모님으로부터 어떻게 잘 양육받은 경험이 전혀 없거든요. 그렇다고 저한테 조언하는 사람도 없어요. 엄마들은 아주 쉽더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잖아요. 노란 차 기다렸다가 동네마다. 저도 그때 아이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걸 제가 직접 보냈어요. 우리 와이프가 학교 교사여가지고 일찍 출근하고 나면 제가 노란 차 기다렸다 보냈거든요. 엄마들은 보니까 노란 차 떠나가고 나면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삼삼오고 수다 떨다가, 그죠? 친해지면 어떻게 해요?
집에 데리고 가가지고 또 커피 한잔 하면서 막 묻고 막 이러면서 이제 정보를 주고받잖아요. 근데 저는 아무도 노란차 떠나가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 저도 있었거든요. 근데 아무도 저한테는요, 오빠 우리 집 와서 커피 한잔 할래요? 안 가더라고요. 엄마들끼리는 그까죠? 언니 우리 집 와서 커피 한잔 할래요? 하고 막 이래가지고 정보를 주고받는데 저는 아무도 안 그래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저는 외롭게 시내, 그때 대구 시내 제일 큰 서점에 뛰어갔잖아요. 지금은 영풍 교보가 이제 내려와 있지만 그 당시에는 제일서적이라고 대구에서 제일 큰 브랜드예요. 제일서적 지하 1층에 가면 시내 중앙통에 그 육아 코너가 있었거든요. 거기 가가지고 진짜 좀 과장 좀 하면 한 권도 안 빼놓고 다 읽었어. 왜? 내가 너무 한 맺혔으니까. 부정적으로 말하면 한 맺힌 거고요. 좀 부드럽게 말하면 공부에 대한 아쉬움이 너무 커서. 그래가지고 제목에 특히 서울대자 들어간 제목 있잖아요. 다 읽었어요. 그리고 서울대 다 읽고 나면 그 다음에 영재자 들어간 제목 책 다 읽고. 완전히 맨 땅에 헤딩하는 마음으로. 근데 있잖아요. 신기하게도 여러 요가서적을 읽다 보니까 각자 책을 지은 사람들의 경험이 다 다르고 이러지만 생각도 좀 다르고 하지만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더라니까. 공부 잘한 부모들의 수기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서울대 수석 입학한 부모의 수기, 개사코 뭐 이런 거 읽어보니까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 그게 뭔지 알아요? 애가 공부를 잘하려면 책을 줘야 한대. 여러분도 한번 읽어봐요. 다 극하고 있다니까. 이건요, 동양이고 서양이고 똑같아. 그리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이거 한자로 어렵게 말하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죠? 옛날에도 조선시대 때도요, 어린애들 뭐 했는 줄 알아요? 사자소학, 동몽선습, 또 천자문, 이런 거 공부했다니까. 그런 거 많이 한 애들이 서당에 가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이랬죠. 지금도 똑같아요. 그걸 제가 알았잖아. 그래가지고, 책을 좋아하게 해야 되는구나, 이걸 알았어요. 근데, 우리 집은 이제 행운이 찾아왔어요. 저는 이제 그때 남구 달서구, 여기 살다가 이제 이사 가가지고 남구 달서구 주로 살았는데, 우리 와이프가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야기하기 전에. 안녕하세요. 여기 계신 네 분이 절 선택하셨지만, 저는 1년에 2명의 아이만 고지하기 때문에 네 분 중에 2분은 탈락하실 겁니다. 어머니,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저를 믿는다는 것, 어떤 상황이 오든 두려워하지 않고 반드시 최고 결과를 우리가 기대하시는 겁니다. 내 생님, 믿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세 승적은 전적으로 저한테 맡기시고 어머니 그저 예세 건강만 신경 써주십시오. 이번 겨울 이거 다 봤어요? 네. 제가 무슨 말 하고 싶겠어요? 여러분들은 전적으로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아이들의 성적은 저한테 맡기시고. 아니, 농담 아니고 진짜요. 이게 이제 좀 부정적으로 묘사된 스카이 캐슬인데, 저는 제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우리나라에서 저보다 더 이렇게 나은 자녀교육 코디네이터는 잘 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입으로 이런 말 하기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아무도 몰라주는데, 그리고 어머니들도 사실은 자기 자녀에 대한 그죠? 대안이 없는 가장 뛰어난 자녀교육 코디예요. 맞죠? 학습지 이거 했다, 저 끊었다가 저거 했다, 뭐 여기 보냈다, 저기 보냈다 하죠. 그게 코디하는 거라 그게. 뭐 코디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문제는 어떻게 하면 정말 어린 시절에 우리 아이를 잘 도울까? 이게 남는 거죠. 어떻게 하는 게 우리 아이들이 물려받은 가능성을 잘 발휘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그 수많은, 왜 안 넘어가? 수많은 그 책들을 읽다가 아이가 공부를 잘 하려면, 그러니까 자기주도 학습을 잘 하려면 결국은 책을 좋아해야 된다. 이걸 알게 됐어요. 어려운 말 필요, 자기주도 학습이란 말은 반대말이 뭐예요? 타인 의존 학습이거든? 타인 의존 학습을 뭐 쉽게 말하면 사교육 의존이죠. 가능하면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부딪히면서 공부해야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한데. 직접 안 해보면 몰라요. 저는 이 나이가 되도록 세탁기를 못 돌린다니까? 왠 줄 알아요?
직접 안 해봐서 그래요. 뭐 해보면 별거 아니잖아. 맞죠? 만약에 정말 내가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면 내가 직접 부딪혀 보겠죠. 뭐 네이버 검색해서 보든지 유튜브 검색하든지 이런 거 따라 하면 되잖아. 세제는 언제 붓고 물은 어떻게 하고 뭐. 근데 내가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오늘 지금 우리 와이프 제주도 놀러 간다고 지금 짐 싸고 있던데 가고 나면 또 빨래가 쌓일 거라 와이프 올 때까지. 만약 길어지면 어떻게 돼요? 한 달씩, 두 달씩 안 오면 내가 해야 되잖아. 그 직접 해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안 해보면 막막하고 두렵고 이래요. 이 아이 키우는 것도 이거하고 비슷하다니까. 자기 지도학습하는 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가능하면 아이가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뭔가 초등학교 시절에는 힘을 이렇게 그죠? 준비해 줘야 되는 거라. 그 중에 가장 쉬운 방법이 뭔지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 갔노? 책을 이씨 요 나오지 요 TV 화면에 이거 빨간 게 안 비친다 포인트가. 우리 집은요 정말 운이 좋았던 게 내가 책을 좋아해야 되는데 이걸 알게 된 그 시기에 비슷한 시기에 우리 와이프가 퇴근하고 오다가 서부정장 건너편에 있는 이 어린이 전문 서점을 발견했어요. 지금은 이제 다 망하고 없는데 어린이 전문 서점 하면 또 엄마들 어떤 건지 잘 몰라. 동네마다 가끔 있는 뭐 전집 할인 매장 이런 거 생각하고 있죠. 그게 아니고 그 당시에는 이게 잘 만들어진 정말 세계적인 어린이 책, 그림책이나 단행본들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서점, 이게 어린이 전문 서점이었어요. 대구에 한때 한 5개인가 있었어요. 지금 다 망하고 없지만. 우리 와이프가 어느 날 퇴근하면서 이걸 보더니 내하고 애를 끌고 여기 갔잖아요. 처음에는 끌려갔어요. 가기 싫은데. 근데 가보니까 정말 질 좋은 어린이 책 있잖아요. 뭐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뭐 세계적인 그림책들이 막 쫙 전시돼 있어. 그러니까 책 고른 데 대한 고민을 별로 할 필요가 없이 여기서 책을 사면 되는 거라. 가보니까 제가 막 홀딱 반하겠더라고. 그래가지고 저는 이날부터 우리 아이 4살 때 이야기예요. 그 다음부터 제가 직접 아이를 데리고 이 서점을 일주일에 한 번씩 갔다니까. 왜냐면 그 당시엔 도서관은 없었거든. 공공도서관 캐봐야 뭐 제가 사는 동네 남부도서관 앞산 밑에 있었는데 가보면요 어린이 열람실 없어. 학교 도서관 어딘지 알아요? 쓰레기통. 그 당시 학교에서 가끔씩 가정통신문이 와요. 집에서 이렇게 애들 읽을만한 책 한 권씩 보내주세요 하면서 가정통신문 오면요. 그 통신문 보는 순간 제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우리 집에서 제일 버리고 싶은 책 어떤 거지? 하면서. 아까우니까. 그러니까 애 가방에 넣어줘요. 그걸 다 모아놓은 것이 학교 도서관이었어요. 사서선생님도 없고. 요즘은 뭐, 우리 사회가 선진화되다 보니까 학교 도서관에 예산도 많이 배정되고요. 사서선생님도 배치된 학교가 거의 다 있고요. 심지어 내가 오다 보니까 여기 서구 어린이 도서관 있더라. 봤어요? 네, 있어요. 진짜, 아니, 저는 서구 구민운동장에 와서 축구 시합도 많이 했거든요. 전 축구광이라 가지고. 근데, 이거, 어린이 도서관은 처음 봐. 서구 어린이 도서관. 우리 집 앞에는 달서 어린이 도서관이 있는데, 야, 서구에도 어린이 도서관이 있구나. 그랬어. 그냥 진짜 애 키우기 좋아졌어요. 옛날에 저는요, 이걸 일주일에 한 번씩 언제까지 했죠? 우리 애 중학교 2학년 때까지. 4살 때부터 중학교 2학년 15살 때까지. 지나고 나서 생각하니까 무려 12년 동안. 전 표창 받아야 돼요. 지금 제가 생각해도 제가 우리 아이들 키우는 과정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기억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건 무슨 천재지변이 나거나 하면 못 갔겠지. 근데 제 기억으로는 거의 안 간 주가 없어요. 갈 때마다 그림책을 10권에서 15권씩 샀어. 그 당시 돈으로 그림책 한 권에 5,000원, 6,000원 할 때인데 10만 원씩 들었어요. 그 대신 우리는 학원을 한 번도 안 보냈죠. 왜? 책을 읽으면서 크니까 진짜로 애가 뭐 자라. 이 표현하는 어휘가 달라지고요. 이거 좀 엄마들한테 이걸 설득해야 되는데 좋은 어린이책 꾸준히 읽다 보면 공부에 필요한 뭐가 자라. 신기한 일이에요. 그걸 12년을 했다니까? 안 믿을까 싶어서 내가 인증샷도 가지고 왔잖아. 인증샷. 이거 어린 서점에서 찍어준 사진이에요. 우리 아이 초등학교 5학년 어린이날이었어. 어린이날 되면 전부 뭐 이랜드 놀러 가고 막 이카죠. 근데 우리는 어린이 서점에 갔잖아. 어떤 아줌마 뭐라 한 줄 알아요? 내가 강의 듣다가 애 참 힘들었겠다 이카더라. 꼭 그래 말해야 되나? 하여튼 갔어요. 그러니까 서점 입장에서 생각할 때 너무 고맙잖아. 다 놀러 나가는데 어린이 서점에 오니까 어린이날. 그리고 서점에서 이벤트를 했다니까? 가족 사진 찍어주는 이벤트.
그 당시에 뭐 디카 이런 것도 없을 때예요. 스마트폰 당연히 없고, 이 폴라로이드 카메라로 즉석 카메라 있죠. 즉석 사진 나오는 거. 그걸로 가족 사진 찍어준다고 이벤트 한다니까. 우리 와이프가 놀래가지고 갑자기 쇼하고 있잖아요. 평소에는 제가 미워가지고요. 커피 태워달라고 하면 어쩐지 빨리 죽으라고 진하게 태워줘요. 이거 자기 말이라. 근데 연출한다고 뭐 다정한 채 어깨 서동고요. 애는 쪽팔린다고 고개 쳐박고 있고 막. 그래서 지나고 나니까 이게 추억의 사진. 그러니까 이걸 중학교 2학년 때까지 했다니까. 물론 사춘기가 오고 이래가면 어떤 데는 애가 내가 왜 가야 돼? 하고 막 지랄하고 이러더라고. 그럴 때마다 내가 서부정장 옆에 가면 롯데리아 있어요. 롯데리아 데리고 가가지고 애 기분 좋게 해가 막 햄버거 미기고 막 콜라 미기고 뭐 이빨 녹기나 말기나 뭐. 그래가지고 데리고 이랬어. 근데 제가 책을 읽으면서 이걸 깨달았다 했잖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 요가서적 읽고 이러다 보니까 유명한 분들이 이런 말 많이 했더라고. 마리아 몬테소리라고 있죠. 이탈리아가 나온 유명한 교육학자. 몬테소리 교구는 다 알죠. 마리아 몬테소리 여사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그 전에 서울에 가면 교보문고 있어. 광화문 교보문고 본점 앞에 가면 이 동상이 교보문고 설립자 신용호 회장님이라고. 그리고 교보문고 앞에 저렇게 써놨어요.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사람이 이렇게 출판 재본 과정을 거쳐서 책을 만들잖아요. 근데 그 책을 읽는 사람은 또 책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요. 신기한 일이라니까. 근데 이걸 마리아 몬테소리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한 어린이가 훌륭한 어른으로 성장하려면 크게 세 가지 영역의 균형감 있는 발달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세 가지 영역이 뭔가 하면 첫째 신체 영역, 건강해야죠. 둘째 인지 영역, 학습과 관련된 영역이 잘 발달해야 되는데, 셋째는 정서 영역, 정서적으로 안정돼야 되는데 지지와 격려, 사랑을 받고 이 세 가지 영역이 균형감 있게 자랄 때 훌륭한 성인으로 성장한대요.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릴 범위가 신체 영역은 아니죠. 이건 엄마들이 알아서 뭐 옛날에 우리 엄마는 막 찌개 끓이면 거기다가 막 미원 태우고 막 이래가 막 가족들이 뭐 죽기나 말기나 막. 근데 요즘 엄마들 화학 조미료 안 쓰죠. 식당이나 가면 쓸까, 뭐, 가족들 건강을 위해서. 그죠? 그 먹거리도 유기농 먹거리 가능하면, 뭐, 이렇게 사잖아요. 이거 다 건강을 위해서죠. 두 번째가 뭐라고요? 인지 영역. 인지 영역의 요소는 생각하는 힘, 사고력이죠. 그 다음에, 텍스트, 지문을 읽고 이해하는 힘, 독해력. 그리고 그거 독해를 잘 하려면 어떻게 어휘가 풍부해야 되죠. 그리고 집중력이 있어야 돼요. 텍스트에는 집중력. 또 창의성도 있어야 되고 이런 요소들이 이제 공부에 기여하는 거라. 이런 힘을 자라게 해야 돼. 공부를 잘하려면. 이런 힘을 자라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여행을 많이 하는 거죠. 직접 경험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들 왜 애들 데리고 체험학습 다니고 뭐 캠핑 가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 잘하는 거죠. 근데 우리 애들 어린데 맨날 뭐 학교도 안 가고 캠핑만 다닐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간접 경험을 해야 되죠. 직접 경험을 보완하는 게 간접 경험인데, 간접 경험을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책 읽기예요. 다른 사람의 삶, 다른 아이들의 생활 이런 걸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런 요소들이 자라요. 그건 너무 쉽다니까. 정말 이 중요한 게 이건데, 운동으로 말하면요, 달리기를 할 때 뭐 팔을 이렇게 접고 뭐 바톤은 이렇게 터치하고 이게 아니고 먼저 뭐 해야 돼요? 다리를 튼튼하게 해야 돼. 근력을 키워줘야 되죠. 그거 안 하고 달리는 기술 가르쳐봐야 백난해봐 소용없어요. 맞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시절은 이렇게 기초 체력, 근력 이런 걸 키워주는 시기야. 근데 많은 엄마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잘 모르니까 그렇지만 기술, 문제 푸는 기술, 정답 찾는 기술 이런 걸 배우고 있어요. 이거 완전히 미안하네 이런 말 하려고 하니까. 오늘 보고 말 거니까 좀 노골적으로 말하고 난 도망갈래. 이런 건요, 짱구 같은 짓이에요. 바보 같은 짓이에요. 지금 어린애들이 기술 배우가 될 일이 아니고, 문제 푸는 기술, 정답 찾는 기술 배우가 될 일이 아니고, 기초 체력을 튼튼하게 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라. 그 기초 체력을 튼튼하게 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좋은 어린이책을 읽어주는 거죠. 이것보다 더 좋은 교육이 없는데, 이 유명한 우리나라의 천재 학자가 한 분인데, 초대 문화부 장관을 한 이어령 선생님이라고 있어요. 고등학교 책 보면 수필 같은 이어령 선생님이 글 많이 나오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글을 쓰는 분이 이어령 선생님이라고 지금은 막 80대 노인이 됐는데
이분이 옛날에, 지금은 절판됐지만 책을 냈는데 엄마들한테 조언하는 책. 그 책의 제목이 뭐였는가 하면 천년을 만드는 엄마였어. 지금 절판대가 없어요. 못 구해요. 천년을 만드는 엄마 보면 제목이 벌써 무슨 말인지 알겠죠? 길게 보고 아이를 키우라는 거라. 그걸 비유를 어떻게 하는가? 콩나물에 물을 주듯이 이렇게 아이를 키우래. 콩나물에 물을 주듯이 저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생각하죠. 요즘 엄마들 또 콩나물 시루 본 적 없는 엄마들도 많아. 그래서 내가 콩나물 시루도 가져왔어. 넘어가자. 콩나물 시루. 콩나물 시루는요, 밑에 구멍이 뻥뻥뻥 뚫혀 있어요. 시루 밑에. 그 위에서 콩나물 자라게 물을 주잖아요? 그러면 시루 밑으로 물이 다 빠져나가. 그 빠져나가라고 지금 저 받침대로 받쳐놓고 항아리 하나 갖다 놨죠. 물을 받으려고. 한번 생각해봐요. 물을 부으면 밑에 구멍이 뻥뻥 뚫혀서 물이 다 빠져나가는데, 신기하게도 콩나물은 자라고 있어요. 맞죠? 이상하다니까. 우리 아이들이 책을 읽고 나면 남는 게 없어. 불안하죠? 그리고 어떤 엄마는 또 책 읽는 놈한테 뛰어가가지고 뭐라 하는 줄 알아? 니 책 그만 읽고 공부해라. 이렇게 한다니까. 책 읽는 것보다 더 좋은 공부가 없는데 책 그만 읽고 공부하라 해요. 그리고 또 책 읽고 있는 애한테 가가지고 쫓아가가 또 확인한다? 그래가지고 무슨 교훈을 얻었는데? 하면서. 동생하고 싸우러 가더나 사이좋게 지내라 하더나 계속. 이렇게 하고 있으면 진짜 김새요. 얼마나 김새는가 하면 엄마들이 2년 전에 태양의 후예 전부 다 봤죠? 네. 기억나요? 네. 근데 막 난리가 났잖아. 시청률 50% 넘고 이랬다니까? 그때 저한테 모르는 사람한테 카톡이 왔더라고. 수요일, 목요일 아빠들의 행동 요령 하면서. 그때 태양의 후예가 수목 드라마였거든. 10시부터 본방이 하는 거야. 그 엄마들은 본방 사수하려고 9시부터 예민해져 있대. 행동 요령 첫 번째 뭔지 알아요? 무조건 9시 전에 저녁을 해결하고 들어가서 안방에 짱박혀가 나오지 말래, 거실로.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뭔지 알아요? 본방이 11시 끝났어. 본방 끝났다고 거실로 튀어나오면 안 된대. 왠 줄 알아요? 아직도 송중기 잔영이 엄마들 뇌리에 남아가지고 그걸 음미하고 있는데, 그 도시 같은 남편이 나와가지고 뭐 여보 송중기가 좋아 내가 좋아 이렇게 사면 사형시키고 싶다. 그거하고 비슷하다니까. 본방 끝났다고 티 나와가지고 막 송중기 잔영을 음미하고 있는데 그하는 거하고 비슷해요. 애들 책 읽고 막 짠하거나 아니면 재밌거나 이런데 엄마가 와가지고 막 우회되는데 뭘 깨달았노 개사코 막 그거하고 비슷하다니까. 김새는 거죠. 가만히 놔두면 돼. 가만히 놔두면 스스로 느끼게 돼 있어요. 좋은 어린이책을 읽다 보면 뭘 느끼게 돼 있어요. 근데 가가지고 엄마들 뭐 묻고 확인하고 불안하니까 그렇죠. 근데 또 애들 점점 커가면서 학년이 높아지면 애들 이런 책 엄마가 못 따라 읽어. 살림해야죠. 동생 케어해야죠. 그러니까 불안하죠. 질문도 못해. 안 읽어봤으니까 자기는. 그때 동네 언니들이 나타나가지고 뭐라 해요? 우리 같이 바빠서 책 못 읽는 엄마들 위해서 질문을 대신 만들어서 책 뒤에 붙여준 좋은 전집이 있단다 하면서 꼬시켜가지고 또 전집 사줘요. 그런 책 뒤에 보면 질문이 막 달려있다니까. 그건요 책이 아니고 뭐라 해야 되나? 내가 노골적으로 말하고 싶은데 엄마들 상처받을까봐 내가. 그건 책이 아니고 제 속마음은 쓰레기고요. 좀 부드럽게만 그건 교재지 교재. 또 다른 학습지. 책이 아니에요. 책은 읽고 감동을 받고 재밌다고 느끼고 이러면 돼. 그러고 듣고 나면 끝이에요. 근데 콩나물 자라듯이 우리 아이들의 어떤 부분이 자라게 돼요. 저는 실제로 그렇게 아이가 자라는 걸 보고 학원 이런 데 한 번도 안 보냈다니까. 우리 애는요, 20살이 될 때까지 아무 데도 안 갔어요. 학원, 과외, 이런 데 교습소, 피아노도 안 갔어요. 태권도도 안 가고. 이 싫어요, 싫어. 콩나물이 자란다. 물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지만 콩나물이 자란다. 자, 좋은 어린이책 꾸준히 읽다 보면 아이들의 어휘력, 집중력, 생각하는 힘 이런 게 자란다니까. 엄마들은 여기에 대한 신뢰가 없어. 그러니까 동네 언니들 따라다니면서 꼭 그 언니 집에 큰애가 하는 그 학습지. 엄마들 친해지면 그러죠? 우리 집에 가서 커피 한잔 하려고 했다가 좀 친해지면 어떻게 해? 언니 집에 놀러 가봐도 돼요? 하면서. 그러면 그 언니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우리 집 청소 안 했는데. 청소 검사하러 가는 줄 알아요. 가면 이제 언니가 또 자기도 대접받았으니까 커피도 끓이고 과일 깎고 하잖아요. 그 사이에 언니 집 구경 좀 할게요 하면서 제일 큰 애 방에 가잖아. 가가지고 막 스캔하죠. 스캔. 어떤 학습지가 있는지. 우리 집에 없는 무슨 전집 용 빼는 전집 없는지 막 살피고 막 이러죠. 여러분들이 아이를 키우면서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뭔지 알아요? 동네 언니. 미안해요. 여보 언니 동생 다 고학년 언니 중학생 언니 막 이래가 막 배우고 이러죠.
사실은 그 언니들 잘못이 아니고 그 언니들 몰라서 그래. 아니 중학교 정도 키우는 엄마들이 뭐 알겠어요. 자기들도 맨땅에 헤딩하면서 키우고 있다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이웃 커뮤니티를 내가 좀 해치는 발언을 해서 미안한데 동네들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몰라서 그렇다. 그리고요 사춘기 되면 애들 말 안 듣거든. 동네 언니들 큰애가 말 안 들어. 그러면 이제 속상한 일 많죠. 그때 이제 또 후배들하고 커피 한잔 마시면서 뭐라 하는 줄 알아요? 봐라 나중에 크면 사춘기 되면 말 죽도록 안 듣는데 하면서 말 잘 들을 때 빡시게 돌려래 이렇게 한다니까. 아주 좋은이라고 극하고 있어. 애들은요 저마다 성장 그게 메커니즘이 다 달라. 학교 다녀보면요 같은 학년이라도 같은 2학년이라도요 1월생하고 12월생하고 하늘 땅 차이야. 근데 그걸 똑같이 키우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난다니까. 이건 좀 이따 이야기하기로 하고. 이 짧은 시간에 제가 다 모든 말씀을 다 드릴 수는 없고요. 우리가 그렇게 컸어. 6학년이 됐어요. 뭐가 잘한다고 했죠. 그건 키워보면 알아. 도서관에 다니고 해보면. 서구 어린이 도서관 가서요. 엄마 아이디, 아빠 아이디 등록해. 그 다음에 큰애, 작은애 등록해. 4개 만들 수 있죠. 4개 만들면 일주일에 30권을 빌릴 수 있어요. 책을. 몇 권? 40권? 와, 여긴 더 많이 빌려주네. 그럼 완전 공짜지. 돈 하나도 안 들잖아요. 도서관에 다니는 문화를 아이들한테 직접 경험하게 할 수도 있고. 그죠? 그럼 나중에 아이들이 아련하게 그게 추억처럼 남는다니까. 그렇게 저는 이제 그 당시에 도서관이 없어서 진짜 맨 땅에 돈을 부어놓고 어렸을 때 돈 많이 갖다 바쳤어요. 뭐 형편이 넉넉하지도 않았어. 사실은 신혼초니까. 근데 그것보다 제가 공부에 대한 아쉬움이 너무 컸다 했잖아요. 무슨 짓이라도 할 거라 아마. 예를 들어서 좋은 학원 보내면 수성구로 이사 가면 뭐 잘 될 거다. 주변에서 우리 애 아깝다고 수성구 이사 가라고 저한테 조언 많이 했다니까. 근데 안 갔잖아요. 왜? 수성구 가면 학원이 많아. 일단 브랜드 있는 학원, 유명한 학원은 많지만 학원이 많은 거다 우리 애가 잘 자란 건 다른 문제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결국은 그죠? 수성구도 안 가고 키웠잖아. 근데 아이가 자라면서 뭐가 그죠? 조금씩 성장하는 게 보여요. 그 이제 대표적인 사건이 있는데 6학년 때예요. 요즘처럼 그때도 이제 우리의 그 6학년 때 교육감님이 딱 바뀌었어요. 그때 그 바뀐 교육감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게 뭐였는가 하면 창의력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뜬금없이 제1회 대구광역시 초등학생 창의력 경진대회라는 걸 열었어요. 각 학교 대표 한 명씩 뽑아가지고 보내래. 그럼 우리는 저 앞선 밑에 있는 한 학년에 학급 3개밖에 없는 조그만 학교 다녔거든. 그러니까 세 학급 개발 100명밖에 안 되잖아, 6학년. 그 중에 이제 어떻게 대표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대구교육대학, 대구교대 갔어. 모이라 해가지고. 그때 대구 시내 학교가 190개 있었는데, 190개 초등학교에서 대구 시내에서 제일 똑똑한 놈들 학교 대표를 뽑혀가지고 왔잖아. 대구에서 그 당시에 제일 똑똑한 애들 어디 있었는가 하면 경북대학교 영재교육원. 그럼 수학과학 영재들 거기 다 있었다니까. 걔들이 다 학교 대표로 나왔어. 대구교대 교수님들이 8문제를 출제했어. 창의력을 테스트한다고. 8문제. 수학 2문제, 과학 2문제, 사회 2문제, 국어 2문제 이렇게 8문제. 우리가 그 대회를 갔다 오더니 자꾸 교육청 홈페이지를 들락날락 하는 거라. 니 뭐하노? 하니까 발표를 기다리고 있대. 그래서 내가 말렸어요. 발표 기다리지 말라고. 왜? 상처받을까봐. 혹시 어디 경시대에 내보냈다가 입상 못하면 상처받죠? 그게 걱정이 되고 어떻게 엄마들이 또 빡빡시게 돌린다니까. 경시대 준비. 경시대 그거 절대 내보내면 안 돼요. 저도 근데 이거 공식적인 학교 교육청에서 하는 행사니까 내 개인적으로 결정할 수도 없는 것이고 갔는데 애가 막 발표를 기다려. 난 상처받을까 봐 큰일 났어요. 걱정이 돼가지고. 왜냐하면 내가 아는 그 유명한 애들 다 나왔거든. 근데 지금도 이름 아는 애가 있어요. 그 당시에 우리 애 동기 중에 대구에서 제일 똑똑한 애가 있었는데 지금도 이름도 알아. 벌써 얼마 15년 지난 이야기인데 20년 지난 이야기인데도 그냥 대구에서 뭐 수학과가 제일 잘했어요. 걔 달 쓰고 살았는데 도원초등학교 도원중학교 나와가지고 그때 부산에 막 생긴 한국과학 영재학교 들어가가지고 2년 만에 미국 프린스턴 갔어요. 프린스턴 얼마나 좋은 대학인지 모르죠. 전 세계에서 5번째 안에들은 걔는 어릴 때부터 자기 아빠가 프린스턴 교환교수로 갔어 벌써. 그래가지고 거기 살면서 프린스턴 가겠다는 꿈을 끼웠어.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유전자 좋고 뭐. 그래가지고 돌아와서 진짜로 걔가 대회에 나왔다니까. 도원초등학교 대표로. 우리 몇 대 했는 줄 알아요?
고마워요. 1등 했다 해가지고. 근데 그때 1등 했으면 난 여기 안 있어요. 서울에 올라가서 EBS에서 강의하거나 뭐 세바시에서 강의하거나. 세바시 알아요? 네. 세상을 바꾸는 15분 강의 좋은 강의 많이 하죠. 아직 저를 안 부르네. 그때 우리가 1등 했으면 내가 막 그렇게 잘 나갔겠지. 근데 우리가 1등은 못하고 뭐 했는가 5등 했어. 5등. 그때 1등 한 명에게 금메달, 2, 3, 4등에게 은메달, 5등에서 9등에게 5명에게 동메달 줬어요. 이 동메달. 우리가 재작년에 대학을 졸업하고 외국에 취직해서 나가봤어. 그때 막 한참 막 최순실 딸 정유라가 뭐 엄마 백으로 뭐 대학 들어갔다 개사고 그 가니까 젊은 애들이 헬조선이라 하면서 아빠 수저 뭐 예약하더라고. 나 흑수저인데 하니까. 가면 조선을 탈출해야 되겠네 하면서 금수저라 해야 되지 하면서 그래가지고 막 해외 취업해가 갚았다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우리 애 잘 됐다 하면서 우리 애 방 쓰려고. 우리 와이프하고 내가 뭐 워낙 이게 생활 사이클이 다르고 이래가지고 애 방 쓰려고 내가 정리하다가 이거 다시 찾았잖아. 초등학교 때 너무 자랑스러운데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내가 처박아 놨거든. 그 애 방 정리하다 찾아가지고 내가 급히 막 찍어가지고 PPT 넣었어요.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그때 국어 문제 어떤 게 나온가 하면 수학 문제도 있는데 오늘 수학 이야기 할 건 아니니까 읽기 문제 이런 게 나왔어요. 두 아기 엄마가 한 아기를 안고 솔로몬에게 찾아왔대. 이스라엘에서 가장 지혜롭다는 왕 솔로몬에게 찾아와서 서로 자기 아기라고 우기는 거라. 그래가지고 막 솔로몬 보고 재판해달라는 거죠. 요즘 말로 하면 친자 확인 소송. 아주 간단하죠. DNA 검사하면 돼. 근데 그 당시에 DNA 검사 기술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솔로몬이 빡쳐가지고 막 고민하다가 어떻게 했어요? 예, 반토막 내가 나눠 가지라 했잖아요. 그랬더니 친엄마가 막 울면서 놀래가지고 제가 양보할게요 하면서. 근데 가짜 고녀는 예 그래요 하면서. 그거 보고 솔로몬이 딱 눈치챘잖아. 그래서 친엄마 찾아줬다는 이야기 있죠. 성경에 나와요. 자, 이 긴 지문을 딱 주고 문제 하나 달랑 달려 있어요. 뭔지 알아요? 네가 만약 솔로몬이라면 어떻게 친엄마를 찾아줄 것인지 생각나는 대로 써라. 하고 정답 적는 칸이 20칸 있어. 많이 적을수록 높은 점수를 받아. 추첨한다, 제일 뽑는다, 이렇게 하면 감점이지. 정말 창의적으로 어떻게 하면 친엄마를 가릴 것인지 생각하는 힘을 측정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문제들이 나왔다니 수준 높죠, 초등학생들한테. 그러니까 우리 애는 아무 학원 안 다녔어도 있잖아요. 책을 많이 읽었잖아? 다양한 생각할 거리를 찾아내는 거라. 여러 책을 생각나겠죠? 그래, 10몇 가지 적었대. 또 뭐 하여튼 나중에 내년에 또 불러주시면 내가 수학 공부는 아이를 살리는 수학 공부 이런 거 하면 돼요. 정말 신기했어요. 아, 제가 이제 이 아이를 키우는 방식에 대한 더 깊은 신뢰 이런 걸 가지게 됐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일 앞에 김주영쌤 동영상 보여드린 거라 전적으로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저는 이론을 말하러 온 게 아니에요. 조금씩 속도를 내기 시작해요. 정재원 두 번째 그룹에서 이 앞쪽에 있는 선수를 조금씩 따라잡고 있습니다. 지금은 뱅크가 가장 요 빨간 애들 잘 봐요, 둘이. 되고요. 대박 뱅크로 포인트 정재원과 한 포인트를 가져가게 됐습니다. 이제부터 진동 승부가 시작되게 됩니다. 마지막 후이고요. 얘들이 제일 앞에 달리고 있죠. 반 바퀴 먼저 달리고 있어요. 지금까지의 포인트보다 마지막에 1, 2, 3위가 중요합니다. 이승원 나옵니다. 이승원 나와요. 자, 의존 정재, 정재원, 이승원, 정재원. 잡아야 됩니다. 세 번째부터 네 번째가 잡아주면 좋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정재원 잘 쫓아나오고 있는데, 지금은 크라모가 나가네요. 크라모도 나가요. 아니, 괜찮습니다. 자, 크라모가 앞에 나가요. 지금 정재원이 네 번째. 자, 이승훈은 아직까지는 더 치고 나오지 않고요. 스펙 크라모가 갑자기 나오는데요. 자, 이승훈은 다섯 번째, 정재원이 두 번째입니다. 이승훈 선수 지금 아주 시계 완배를 잘하고 있어요. 그렇죠. 완배를 잘하면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바퀴 남았어요. 지금 정재원이 두 번째, 이승훈이 다섯 번째입니다. 정재원도 잘 쫓아가고 좋아요. 올라가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습니다. 스펙 크라모의 속도를 따라잡아야 되는데요. 정재원. 지금 정재원이 힘을 붙이는 모습이에요. 자, 정재원은 일단 이승훈을 여기까지 끌어주고 역할을 다합니다. 이승훈 이제는 맞춰. 이승훈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지금 앞에 이승훈 올라가요. 한 번도 나갔다 나왔어요. 그한 번 나갔다 나왔습니다. 마지막.
앞에 빨간 옷 입은 애 둘이 반바퀴 먼저 달린 거 봤죠? 왜 반바퀴 먼저 달리겠어요? 예? 불안해서 그렇잖아. 그냥 다른 애도 같이 섞여서 달리다가 우승 못하겠거든. 그래서 초반부터 반바퀴라도 먼저 가면 우승할까 싶어가지고. 근데 어떻게 됐어요? 다 따라잡히죠. 이 동영상 왜 가지고 온 줄 알아요? 동네마다 꼭 반바퀴 먼저 달리는 옆에 애들이 있어. 무슨 말인지 금방 이해하네. 애 막 박치기 돌리면서 학습지 시키고 막 그러면요 옆에 있는 다른 엄마도 어때? 불안해요 안 해요? 아 나도 저래 해야 돼.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애 키우는 거 그래 하면 안 된다고. 결국 다 뒤집혔잖아요. 길게 봐야 돼 길게. 특히 학교 교육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월생과 12월생이 한 학년이야. 근데 어릴 때 보면 1월생과 12월생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근데 1월생 애들 막 잘 나가고 있어. 그거 따라잡으려고 막 애 쪼아붙이고 이러면 어떻게 돼? 고무줄을 너무 당기면 어떻게 돼요? 끊어지죠. 애들 가능성이 완전히 소멸한다니까? 애들은 정말 소프트하게 잘 받아들이고 이러거든요. 유아기 때 다 키워봤죠? 우리의 영재인가 생각 다 했지? 정말 잘 받아들이거든. 근데 우리가 잘 모르고 이제 급하니까 불안하니까 너무 땡기는 거라. 그러면 어떻게 돼? 점점 학습에 대해서 의욕을 잃고 시들시들하고 이렇게 돼요. 이상하게 뭐 시키면 학습 시키면 별거 아닌데 질질질 끌죠. 마음 같아서 5분만 하면 할 것 같은데 하루 종일 잘 때까지 질질 끌고 있어. 왜 그런 줄 알아요? 이 부담이 돼서 그래. 놀아야 되는데 이걸 어느 세월에 다 하고 놀겠노 싶으니까 질질 끄는 거라. 엄마들은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애한테는 엄청난 태산 같은 양이에요. 하루에 뭐 2쪽밖에 안 한대요. 이렇게 한다 엄마들. 그게 아니고 애 입장에 서면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마다 자기만의 성장 메커니즘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어떤 애는요 5학년 때 키가 확 자라. 어떤 애는 1, 2학년 때 벌써 키가 제일 커 반에서. 나중에 되면 어떤지 알아요? 사춘기 되면 다 역전돼. 이런 경우 많거든요. 남자들 세계 보면 초등학교 5, 6학년 때 학교에서 짱하는 애들 있어요. 크고 싸움 잘하고. 근데 이상하게 중학교 가면요. 중학교 2학년 다 역전돼. 그 초등학교 생각하고 까불다가 뒤지도록 맞는다니까. 그런 영화도 있다니까 영화. 진짜 독립영화 중 그런 영화도 있어요. 중학교 때까지 지가 짱해가지고 그것만 믿고 있다가 고등학교 가서 애들한테 맞아 죽는 장면이 있어. 진짜. 제목이 생각이 나. 바람인가? 우리 애도 처음 학교에 들어갔을 때 우리 애는 2월생이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3월생부터 그 다음에 2월생까지가 한 텀이었어. 한 학년. 우리 애는 그 다음에 2월생이야. 학교에 들어가니까 얼마나 작겠어요. 서글프고 막 뭐든지 하면 막 꼴찌하고 막 공부는 좀 했는데 문제는 이제 달리기 하면 꼴찌하는 거라. 내가 얼마나 속상인 줄 알아요? 한 날은 운동회 때 갔는데 내가 잠시 먼 산 파는 사이에 4등 했다 하더라. 그런데 뛰가 봤자 너무 기뻐가지고 맨날 6등 하다가 4등 했다니까. 그에 4명이 뛴 거라. 또 한 애는요. 그 운동회 하면 애들이 실내화 신고 뛰거든. 실내화를 운동회 복장으로 사용할 때 하얀 거 있잖아요. 왜? 문방구에서 파는 거. 한 애는 우리 와이프가 애 오래 신으라고 실내화를 풍덩한 걸 사줬다? 딱 맞는 거 신고 뛰도 꼴찌인데 60m 꼴란 60m 뛰는데 풍덩한 거 신고 뛰다가요. 중간에 신발이 한 짝 벗겨졌어. 그래가지고 벗겨진 신발을 들고 쩔뚝거리면서 그죠? 60m 뛰는데 한 30m 차이 나게 들었어. 그때 내가 얼마나 속상한지 분해가지고요. 우리 와이프하고 이혼하고 싶었다니까, 진지하게. 진짜 와이프 우리 와이프 미워 죽은 줄 알았어요. 제가 어려운 초등학교 시절 보내가지고, 저는 뭐 하여튼 학교 미술 시간만 되면 공포였어, 공포. 엄마가 없으니까, 친척 집에서 자랐으니까, 도화지하고 크레용 가져가야 되는데, 이거 준비해준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미술 시간만 되면 스트레스고 이랬거든. 나는 혹시 아이가 학교 생활을 하면서 내가 받았던 스트레스 같이 그렇게 받을까 싶어서 어찌하든지 돕고 싶었어요. 근데 그때 그날 운동회 때 진짜 속상했다니까. 저는 우리 아이 기 죽이기 싫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운동회 때마다 아빠 달리기 하잖아. 제가 6년 내에 출전을. 진짜로. 근데 저는 축구를 한다고 했죠. 제가 뭐 달리기 재능 있고 잘 달리고 이런 건 아니에요. 덩치도 작고 이런데 꾸준히 축구를 하니까 그냥 운동 안 한 아빠들하고 달라. 나는 그냥 평범하게 뛰도 축구를 늘 하니까
근데 갑자기 뛰는 아빠들은요, 마음은 나가는데 다리가 안 따라 나와가지고 엎어지고 이런다니까. 실제로 저를 이겨보겠다고 어떤 아빠, 대구은행 다니는 어떤 아빠가, 그죠? 내보다 젊어. 한 5살 젊은데, 나를 이겨보겠다고 뛰다가 있잖아. 몸이 안 따라와가지고 쓰러져가 피나고 이랬잖아. 그런 일이 많아요. 저는 달리기 하면 6년 내에 1등 했잖아. 가면 비누 받아가지고 애 반에 일부러 찾아갔어. 애 기살려주려고. 한 해는 운동회 하는데, 아빠 달리기를 하는데, 우리 라인에 4명의 아빠가 섰어요. 옆에 서 있는 사람 보니까 한 아빠가 키도 굉장히 크고 다리도 굉장히 길어. 정말 잘 뛰게 생겼더라고. 뭔가 느낌이 안 좋아. 그래가지고 내가 화장실 가야 되겠다 하면서 뒤로 쑥 빠져가지고. 라인 바꿨어? 네, 조를 바꿨죠. 안 뛰어봐서 모르지만 뭔가 느낌이. 그러니까 6년 동안. 예. 아니, 진짜 잘 뛰어. 축구를 하니까. 그래가지고 진짜 애 기살리고 이랬어요. 근데 신기하게 중학교 갔어요. 남구에 있는 앞선 밑에 대명중학교를 다녔는데, 중학교 때는 운동회를 안 가고 체육대회라고 해요. 우리 애가 중학교 2학년 때 반 계주 대표가 됐잖아. 맨날 꼴찌하던 놈이. 근데 너무 기뻐가지고 물어봤어요. 야, 너 그 반에 전부 소아마비 환자밖에 없나? 어떻게 네가 계주 대표가 되놓고 하니까 애도 모르겠대. 몰라. 경도를 열심히 해서 그런가? 뭐 이렇게 하더라고. 경도가 뭔지 알아요? 예, 경찰과 도둑놀이라고. 근데 대유행했거든. 한 놈 경찰하고 한 놈 도둑하고 막 도망가고 잡고 막. 근데 경도는 지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 온 학급 애들 그 놀이 다 했거든. 그러니까 경도 때문에 계주 대표가 된 게 아니라 어떻게 됐겠어요? 갭이 점점 줄어든 거지. 어릴 때는 큰 차이가 크면 별거 아니죠. 어릴 때는 1살 차이 무섭잖아. 1살 어린 것이 내한테 반말하면 정말 기분 나쁘죠. 엄마들 세계는 특히 그렇더라. 엄마들 나이 생각 안 하고 애 학년으로 주로 놀대. 겁도 없이 막 한참 어린 것이 막 학년 같다고 막 막물락하고 막. 엄마들은 또 이게 이상하게 그게 잘 되더라. 남자들은 큰일 나요. 남자들은 이게 나이 이게 그 권력이거든. 그죠? 근데 슬슬 세월이 흘러가지고 80 노인과 81세 노인하고 차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큰 차이지만 자라면서 차이가 없어진다고.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요. 가만히 있으면 기다리면 돼. 그럼 애들 다 자기만큼 자라게 돼 있어요. 학습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했죠. 어떤 애는 키가 5학년 때 쑥 자란 애가 있고 어떤 애는 고등학교 때까지 자란 애가 있어요. 학습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애는 빨리 깨우친 애가 있어. 어릴 때부터 막 앞서 달리죠. 근데 어떤 애는 느릿해가지고 있잖아. 포텐이 언제 터질지 몰라. 5학년 때 터질지 6학년 때 터질지 그러다 안 터지고 말지 몰라. 그래도 언젠가 터질지 모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가능성을 사장시키면 안 되잖아. 맞죠? 가능성이 터질 수 있도록 우리가 어릴 때 뭘 양분을 줘야 돼, 양분을. 그게 뭐예요? 도서관에 데리고 다니고 책 같이 읽어주고 이런 작업을 하라니까? 그러고 기다리다 보면 어느 날 이게 쌓여가지고 터지는 날이 와요. 그러면 책 읽으면 다 그렇게 돼요? 안 그럴 수도 있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모든 애들이 도서관 다니면서 책 다 읽는다고 다 1등 하나?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아이가 가진 가능성을 최대한 꽃피우는 가장 효과적인 길이다 이 말이죠. 아이는 재능이 다 다르잖아요. 우리 애처럼 공부를 잘하는 애도 있고 어떤 애는 운동 잘하는 애도 있고요. 어떤 애는 음악 잘하는 애도 있고 다 달라요. 그걸 인정하고 그렇지만 우리 아이가 가진 재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린 시절에 그 가능성을 사장시키면 안 되고 그죠? 기회를 줘야 되죠. 기회를. 그래서 내 도서관 다니면서 아까 말한 그런 그죠? 인지 영역에 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잘하게 하라는 거라. 그게 가장 잘하는 자녀 교육이에요. 책 읽기보다 더 강력한 사교육 없다니까? 책 읽기도 어떻게 보면 사교육이에요. 돈 안 주는 사교육이라서 그렇지. 공교육 아니잖아. 학교에서 배우는 게 아니니까. 근데 도서관에 다니면서 책 읽고 하는 건 공교육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뭘 잘하게 한다니까. 저는 여기에 대한 깊은 신뢰가 있어요. 아이를 하루 이틀 키운 게 아니니까 4살짜리를 내가 우리 와이프한테 뺏어가지고 지금 29이 되도록 키웠잖아요. 제 말을 믿으셔야 합니다. 엄마들 보면 제가 학교 강의를 엄마들 강의한 지 벌써 15년이 지났는데 강의해보면 엄마들이 체육기 중요성 다 안돼. 여러분들은 제가 말 안 해도 다 알고 있었죠. 근데 막상 애 다 키워가지고 애가 19살이 돼서 고3이 됐어. 수능 치러 가봐요. 자,
여러분들 아이들이 아직 어리니까 제가 수능 고4년부터 일부러 필름을 꼭 끌어돌리는 거예요. 수능 치러 가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요. 19살짜리가 자기 인생에서 가장 긴장되는 시험을 쳐요. 수능. 한 교실에 30명이 시험을 치는데 첫 교시가 국어예요. 8절지로 빡빡하게 문제가 인쇄되어 있어요. 몇 쪽? 16쪽. 8절지로 16쪽. 책 같다니까? 그거 받아서 새가 빠지게 읽고 있잖아요. 밑에 문제 달랑 3문제 달려있죠. 또 막 뭐 밑줄 친 하면 또 밑줄로 가야 되잖아. 지문에. 그거 하고 왔다 갔다 하다가 3문제 겨우 허덕허덕 풀고 한숨을 쉬면서 페이지 딱 넘기면 어떻게 돼요? 또 태산 같은 지문이 턱 숨막히게 가로막고 있어. 이걸 80분 내에 해야 되거든? 근데 이상한 일이 엄마들 다 책 읽기가 중요하다는 거 다 알고 있었어. 그런데 한 교실 30명 중에 시간 내에 이걸 다 풀어내는 애가 없어. 한두 명밖에 없어, 한 교실에. 원래 수능 치러 가면요, 정답을 왜 마지막에 5분 남겨놓으면 OMR 카드에 적어야 되죠. 옮겨 적어야 되죠. 그리고 또 시간이 좀 남아야 돼. 그래가지고 수험표 가져갔죠. 수험표 뒷면에 정답을 옮겨 적어야 돼요. 저녁에 가채점 해야 되거든. 이게 정상인데 시간이 없어서 가채점을 못해. 옮겨 적지를 못한다니까. 왜? 다 시간 부족. 근데 이건 우리말로 되어 있고 첫 교시고 그러니까 엎어놓고 자지도 못해. 아무리 농띠라도. 지가 양심이 있지. 우리말이거든. 그러든지 어떡하든지 한번 읽어보려고 바둥바둥 거리다 보면 종친다니까. 모자라는 시간 어떻게 해요? 다 찍어야지 이제. 찍는 법도 배워가잖아. 옛날에 막 골라 찍고 이랬는데 이제는 골라 찍지 말고 한 번으로 밀으라고 하죠.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그러니까 고3 때 수능 쳐보면 알아. 엄마들 머리로는 체기가 중요하다는 거 다 알면서 결국 그래 못한 거라. 안타깝죠? 자, 필름을 돌려서 고등학교 1학년 교실로 한번 내려봅시다. 고등학교 1학년 딱 들어가면요, 책 읽을 시간이 없어요. 고등학교 들어가면 좋은 대학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수학을 잘해야 돼. 수학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거든. 스트레스 제일 많이 받고. 그래서 아이들이 보통 자기 공부 시간의 50% 이상을 수학 공부해요. 공부 포기한 놈 말고 공부하는 놈들. 공부 포기하는 애들 맨날 사탐 들고 있겠지 뭐. 근데 공부 포기 안 하는 애들은 수학 공부 50%, 영어 공부 30%. 나머지 1, 20%를 뭐 해요? 사탐 또는 과탐. 그거는 따로 할 시간이 없어. 늦었죠? 그럼 책은 언제 읽어? 중학교 때 읽어요. 최소한. 중학교 때까지는 책 읽기가 습관이 돼야 되는데, 아니, 중학생들이 말 들어요? 엄마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할게. 개포 문 쾅 닫고 들어가 본다니까. 골치 아픈 일이에요. 중학교 때 맞지도 않아. 저도 애 때리려고 있잖아요. 중학교 때 막 온, 열받아가지고 막 팔로 막 온 스윙에다 애 머리를 확 때리고 갔는데, 중학교 2학년 때 애 머리에 도달해야 되는 내 주먹이 턱 걸렸어. 보니까 애 왼손이 내 팔목을 딱 잡고. 이 새끼가 아빠한테 반항하나 하면서 오른손, 이번에 이 손으로 확 했더니 이번엔 오른손으로 탁 막아. 안 놓나 하면서 막 손 빼려고 발버둥을 쳤어요. 그러니까 애가 있잖아요. 막 그 미국 경찰이 왜 범인 제압할 때 있잖아요. 벽으로 막 붙이고 막 총 겨누고 막. 저를 벽으로 이렇게 밀어붙이고 막 울면서 하는 말이에요. 아빠 제발 정신 차려 하면서. 사춘기 되면 말 안 듣는다니까. 힘도 세지고 키도 커지고 이래봐요. 그때 책 읽으라 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라. 그래가 답답한 엄마들은 뭐 저 범어동 이런 데 가면요, 답답한 엄마들이 애하고 타협하잖아. 그러면 네 이번 달 요금만 내준대 하면서 휴대폰 요금. 엄마 말 들을래 안 들을래? 그럼 할 수 없이 듣는다니까. 어떻게? 저기 가 하면서. 그 범어동 뒷골목에 가면 국어 논술 전문 학원이 있어요. 단과 학원. 비싼 돈 받고, 그죠? 한 달에 뭐 책 뭐 4권 이렇게 선정해가지고 애들하고 수업하는 거죠. 그런다고 책 읽겠어요? 습관 안 된 애들이? 책의 맛을 모르는데? 그냥 엄마들이 불안해서 할 수 없이 보내는 거지. 돈은 남아 돌고 하니까. 늦었어요. 안 돼요. 어릴 때 언제?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9학년 때 해야 되죠. 근데 엄마들 해봐서 알겠지만 초등학교 9학년 때 책 읽으라 하면 엄마들 뭐 하고 있어요? 다 Y 들고 있어. 책의 맛을 모르니까 만화책 들고 있다니까. 만화책이 꼭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만화책은 아이들의 아까 말한 인지 영역을 자라게 하기가 참 힘들어요. 책을 읽으면 우리를 불편하게 하거든, 책이. 내 경험과 부딪히게 하고요. 여러분들도 책 읽다 보면 회상이 빠지기도 하고, 막, 진도 안 나가고 덮어놓고 생각하고 이러죠. 이 과정이 생각하는 힘을 자라게 하는데, Y는 어때요? 만화책은, 학습 만화는 아이들의 이해를 너무 친절하게 도와줘. 그림과 말풍선과 익살스러운 비속어나 이런 걸 통해서 내용 파악을 너무 쉽게 해주는 거라. 그러니까 생각 안 해도 돼. 낄낄거리다 보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만화책을 왜 전문가들이 구원하지 않는가 하면,
글줄책을 읽으면서 불편을 경험하고 생각하고 회상하고, 그죠? 음미하고 이러는 과정을 만화책은 다 생략하게 만들어. 너무 친절해가지고. 그래서 생각하는 힘이 자랄 겨를이 별로 없어요. 근데 애들은 다, 예? 생각하면서 읽으려고 시간 걸리고 불편하고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 Y 들고 앉았다. 그럼 엄마들 그 꼬라지 보고 있기 힘들죠? 제가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만화책 어떻게 해요? 이거거든. 어떻게 하기는 만화책 확 갖다 내버려야지. 안 보이는데 치우고 이래야 되는데 그거 놔두면 계속 그러죠. 그래서 5학년 때부터 초등학교 9학년 때까지는 그래도 어린이 책을 좀 이렇게 읽는 습관을 들여야 되는데 안 되면 습관이 안 되면 Y 들고 있다니까. 그럼 엄마들 답답하고 불안하죠. 또 강의 듣고 가면 저기 진짜 중요하네 하면서. 근데 우리의 책은 아니고 어떻게? 또 그러면 웅진북클이라도 보낼까? 준호 플라톤이라도 할까? 뭐 한누리 독서노설 팀 짤까? 뭐 이렇게 하고 있다니까. 그거 다 소용없어요. 그거 다 학습지잖아, 학습지. 이름은 책 읽기 프로그램인데 내용은 다 학습지예요. 문제 풀고 답 달고 뭐 이런 거 백날 해봐 소용없어요. 좋은 어린이책 인풋이 풍부해. 인풋. 아웃풋이 좋으려면 인풋이 좋아야 되거든. 인풋 없이 아웃풋 좋기를 기대하는 거라. 글쓰기 테크닉이다 배워 쌓고 뭐 원고지 띄어쓰기 뭐 이렇게 쌓고 뭐 이거 아무 소용 없어요. 좋은 내용을 아이가 많이 경험해야 좋은 글쓰기가 돼요. 그 다음에 원고지 사용법 아는 거지. 원고지 사용법 모른다고 뭐 요즘 원고지 글도 안 써. 우리 그 뭐 자기소개서 쓸 때 뭐 전부 컴퓨터로 입력한다. 그러니까 좋은 내용이 있어야죠. 좋은 책 읽기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릴 때 습관을 들여야 되잖아. 근데 또 저학년 되면 또 불안해가 동네 애들이 조언하는 대로 전부 뭐 하고 있어요? 학습지 하고 있죠. 내가 오늘 보고 말 거니까 미리 못듣게 말할게요.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에 특히 국어 관련 학습지 하는 건 정말 짱구짓이다. 그 시간에 도서관 다니라니까? 학습지를 하면요, 결국 뭐 하는 줄 알아요? 문제 푸는 거라, 문제 푸는 거. 문제 푸는 건요, 문제 푸는 기술, 정답 찾는 기술은 고등학교 가면요, 3년 내에 해. 고등학교 다녀봤죠? 고등학교 가면요, 모의고사,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우리 12번 시험 치더라고. 우리 달서구에 있는 영남고등학교 나왔는데, 모의고사 1년에 8번 쳐. 교육청 모의고사는 공식적으로는 4번. 이거는 전국에 있는 모든 학교 다 쳐요. 그리고 돈 좀 주고 사설 모의고사. 종론이, 중앙이니 뭐 이런 데서 만드는 사설 모의고사 또 4번 쳐. 그리고 중간기말 4번, 12번. 1년 내에, 3년 내에 시험 치고요. 오답 처리하고, 정답 고르는 훈련하고, 이거 고등학교 가면 맨날 해요. 초등 저학년이 벌써 정답 고르는 훈련해가 뭐 우야겠다고. 아무 짜고 소용없어. 학습지는 결국 그런 거라고. 그 시간에 그 돈으로 맛있는 거 사 먹고 도서관 다니라니까. 그러면 훨씬 효과적으로요. 아까 말한 어휘력, 독해력, 그죠? 창의력, 집중력, 사고력 이런 게 잘한다니까. 엄마들은 이거 모르고 무조건 눈에 보이는 정답 찾아가 동그라미 치고 채점하는 재미로 막 그건 아마추어나 하는 거지, 아마추어라. 물론 엄마들도 이제 아이들 책이 중요한 건 알지만 뭐 엄마들 고민이 뭔가 하면 우리 애들 책을 안 읽어? 근데 좀 좋은 그러면 읽을 만한 재밌는 책을 골라줘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책이 재밌는 책인지 엄마들도 몰라. 또 어떻게 해요? 동네 언니 찾아야지. 클펜에 쏘면서 언니들한테 가서 고민하면 그래 이래봐 하면 내 딸아 교육받으러 가자 하면서 어디 가요? 별난 엄마들 보고 웅진, 교원 뭐 이런 데 가서 교육받죠. 그럼 거기 가서 협박 막 한다? 이런 전집 안 들이면 큰일 난다 하면서요. 그러면 어떻게 집집마다 순진한 엄마들이 동네마다 좀 경우는 다르지만 집집마다 거실 가보면 다 이래 돼 있어요. 내가 어떤지 몰래 찍었잖아. 내가 익하지 말라고 이 사진 보여주는데 어떤 엄마들은 또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또 저기 우리 집에 없는 전집 있네 개사쿠. 이거 책 읽고 싶겠어요? 어릴 때나 유아기 때나 애들이 너무 가난하니까 저 중에서 창작 뭐 이런 거 빼와가 잘 때마다 읽어 돌락하고 이래. 근데 학교 또 가고 나면 심하이라 빠이빠이. 왠 줄 알아요? 전집들은 대부분 지식 중심의 책이야. 과학 전집, 사회탐구 전집, 기사코 뭐 역사 전집. 그건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지식이 풍부해지지. 그러니까 책의 재미를 모른 채로 유아기를 보내는 거라. 그러니까 책에 손이 가겠어요? 제가 옛날에 젊을 때는 강의하면서 빨리 이거 팔아치우라 해서 중고나라 갖다 팔라 했거든. 아무도 안 팔아. 요즘 내 깨달았어요.
엄마들이 저 책을 못 파는 이유. 뭐 물론 언젠가는 읽어주겠지 하는 기대도 있지만 언젠가는 읽겠지 그날 안 와요. 애 쳐다보다가 전집 쳐다보다 애 쳐다보다 전집 쳐다보다 또 뚜껑 열린다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뭔가 하면 저게 인테리어라. 인테리어 무너지잖아. 저거 빼다 어떻게 팔면 허하해가 그래가 못 팔더라고. 내가 이해했잖아 이제. 안 그래도 우리가 애들 키우다 보면 정신병 하나씩 다 있죠. 분노 조절 장애. 근데 특히 수학 공부 시켜봐. 5분 안에 뚜껑 열린다니까. 근데 또 책 때문에 뚜껑 열리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엄마는 절대 독후활동 이런 것도 하면 안 돼. 뚜껑 날아간다니까. 책이 아이를 자라게 할 것이다. 여기에 대한 신뢰가 필요해요. 내가 딴짓 안 해도 뭐 이상한 짓 안 해도 책을 재밌는 책을 읽으면 뭐 영향을 받게 돼 있어. 책이 사람을 만든다잖아요. 근데 아까 마리아 몬테소리 이야기 했죠? 인지 영역 다음이 뭐였어요? 정서 영역이에요. 아이를 키우다 보면 있잖아요. 우리가 주로 학습을 강조하죠. 그 다음은 애들한테 어떻게 하게 돼요? 애들한테 주로 자존감을 낮추는 말을 자꾸 하게 되죠. 여러분들이 하는 말을 요즘 핸드폰에 녹음 기능 좋으니까 한번 녹음해 보라니까. 딱 6마디밖에 없어. 먼저 하나 지시, 명령, 그 다음에 확인, 그 다음에 질책, 비난, 마지막에 뚜껑 날아가면 저주까지. 여러분들이 하는 말은 요 6마디나 6마디? 이상하죠? 아이 너무 소중하잖아. 사랑스럽고 내가 겪었던 아쉬움을 겪게 하고 싶지 않고 이런데 막상 현실에 들어가서 아이를 키우다 보면 우리가 하는 말은 전부 이거라. 지시, 명령, 확인, 질책, 비난, 저주. 특히 뚜껑 날아가잖아요. 정신병 걸리죠. 그래가 막 내 성질대로 해퍼붙죠. 뚜껑 날아가가지고 막. 그러고 나면 막 자책이 돼가지고 내일 아침에는 꼭 내가 어디 정신과를 가든지 막 상담받으러 가봐야지 막 하죠. 근데 이건 정신과 가도 안 돼. 엄마들이 자녀를 키우는 과정에서 겪고 있는 이 분노 조절 장애는 정신과 가도 안 돼요. 정신과 가면 정신과 의사들 뭐 하는 줄 알아요? 우리 하소연 다 들어줘. 들어주고 꼴난 지경은 좀 이야기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약물 처방하는 거라. 약물 처방 권한 빼놓고는요, 내보다 못할 수도 있어요. 그 의사니까 이제 약물 처방 권한이 있다. 항우울제, 신경안정제, 뭐 수면유도제 이거 준다니까. 근데 약물 처방을 받아가 효과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증세가 풀타임 사이코라 해야 돼. 근데 엄마들이 가진 이 증세는 풀타임 사이코가 아니고 파트타임 사이코죠. 길어봐야 2시간이다. 2시간 지나면 다 제정신 돌아온다니까. 그래가지고 또 자러 간 애한테 뛰어가가지고 마음이 안 돼가지고 막 부둥켜 안고 울면서 막 엄마가 미안해 하고 아까는 내가 미쳤나봐 하고 우리 딸 사랑해 하고 막 하죠. 내가 엄마들 세계를 너무 많이 알고 있죠. 왜냐하면 저도 그랬거든요. 안 그러고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저도 아이하고 함께 지내면서 수많은 실패와 좌절을 경험했겠죠. 여러분들보다 훨씬 많이 했을 거라. 근데 이 제한된 시간 안에 제가 그 실패와 좌절을 말하면 위로는 받겠지만 도움이 안 돼. 그래서 생략하는 거예요. 저기 되게 잘난 척하네 이렇게 듣지 마시고요. 저는 정말 아이 앞에 무릎 꿇고 울면서 사과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때마다 저는 다시 털고 일어나서 아이 손을 잡고 또 한 걸음씩 걸어갔어요. 여러분들 또 동네 언니들이 그때 나타나지. 커피 마시면서 뭐 언니 제가 애 잡았어요 하면서 막 하면 언니들 뭘 한 줄 알아요? 봐라 니 꼴랑 그 자기주도 학습 한다 하다가 애하고 관계만 더 나빠진다. 빨리 어디 보내라 이렇게 한다니까. 거기 속으면 안 돼. 어디 보낸다고 관계 좋아져? 안 좋아져요. 똑같아요. 그리고 어디 보내기 시작하면 초등학교 때 이제 나는 애가 어떤 점을 어려워하는지 어떤 단원을 이해를 못하는 이거 전혀 모른 채로 이제 그냥 학원비는 지불하고 이렇게 하고 마는 거라. 차라리 잡더라도 애 손을 잡고 한 걸음씩 걸어가고요. 그리고 내가 그런 실패를 해봐야 내 꼬라지에 대해서 주제 파기도 해. 엄마도 화장해가 고상하게가 돌아다니죠. 근데 집에서 하는 거 몰래카메라 찍어보면 전부 막 마녀잖아 마녀. 그래야 내가 겸손해진다니까.
저도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내 내면에 이런 불안감이 있구나.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어요. 이상한 일이죠. 저는 그때마다 애한테 가서 찾아가서 미안하다 하고 손잡고 꼭 안고 울고, 아빠가 지금 교회 다니면서 목사님 말씀 열심히 듣고 있으니까 좀 있으면 인간 될 거야. 조금만 기다려줘, 이렇게. 정말 진지하게 진심으로. 그걸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수많은 실패를 거쳐서 마침내 저도, 그죠? 정말 아이하고 소통하게 됐어요. 어느 날. 제가 우리 아이 고등학교 이후로는요, 한 번도 내 공부 때문에 애를 혼낸 적이 없어. 그때부터 내가 한 말은 뭐인 줄 알아요? 아빠는 어떤 경우에도 너를 사랑한다. 내가 실패를 해보니까 알겠더라고. 저는 아버지 없이 자라가지고 우리 애가 너무 소중했거든. 근데 공부만 시키면 내가 불안해가지고 애 잡고 이랬어요. 진짜 내가 아이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은 가라앉아 있고 위로 올라온 불안감만 표현하고 살았죠. 근데 이 많은 실패를 하다 보니까 이제 아이와 관계 나빠지잖아요. 사춘기가 되면.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애를 바꿀 수는 없잖아. 여러분들 결혼 생활 해봤죠? 남편 바꾸실 수 없어요. 절대 못 바꿔요. 남편 바꾸는 것보다 내가 바뀌는 게 훨씬 쉬워. 저는 우리 와이프하고 살면서 치약 짜는 거 가지고 10년을 싸웠어요. 저는 치약 튜브의 끝을 눌러 짜거든. 양을 조절하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3mm 이상 안 짜요. 근검 전략하면서 하려고. 우리 와이프는 중간에 푹 눌러가지고 있잖아. 치약이 앞으로 튀어나오고 뒤로 밀려가고 뭐. 이거 가지고 내 10년을 싸웠다니까? 안 고쳐져. 어릴 때부터 이게 습관이거든. 문화가 다르고, 친정 문화와 시댁 문화가 다르고 이러니까. 그래가지고 타협한 게 뭔지 알아요? 각자 딴 치약을 쓰는 거라. 와이프 쓰는 치약과 내 쓰는 치약이 따로 있어요. 우리 와이프 치약은 항상 중간이 푹 꺼져 있어. 앞뒤로 밀려있고. 저는 끝에서부터 쫙 이렇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것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상대방을 뜯어고치려 하지 마요. 상대방 뜯어고치는 건 불가능해. 그것보다 차라리 내가 바뀌는 게 훨씬 빨라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경험을 하면서 아이는 어리고 하니까 제가 바뀌어요. 어른이 바뀌는 게 쉽지. 그래가지고 제가 어느 날부터는 정말 우리 아이한테 다른 말을 하기로 했잖아요. 아빠는 어떤 경우에도 너를 사랑한다. 내 유언처럼 말하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 일찍 돌아가셨거든. 30대. 저도 항상 아이보다 먼저 이 세상을 떠날 것 같은 그 공포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내가 없더라도 이 아이가 잘 살아야 되잖아. 그래서 항상 내가 내 온 깊은 마음을 이야기하고, 실제로 제가 옛날에 애 맨날 패고 이랬는데도 되게 좋은 아빠로 소문이 났다. 그래가지고 KBS 토요 아침마당에 출연했잖아요. 우리 애 고등학교 1학년 때라. 같이 출연하기로 약속했어. 근데 우리 애가 막판에 틀었어. 쪽팔린다고. 그래 저 혼자 가가지고 범우동에 KBS 있거든요. 1시간 녹화했잖아. 마지막에 아나운서가 저한테 아드님이 녹화방송 보실 테니까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라 하대. 그래서 제가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그렇게 유언처럼 말했어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아빠는 어떤 경우에도 너를 사랑한다. 네가 앞으로 인생을 살면서 이 말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리고 그 말이 얼마나 위력이 있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는 힘들 때마다 저한테 카톡 해가지고 아빠 그 말 좀 해봐. 이렇게 한다. 그 말 하면 난 무슨 말인지 알아. 우리 애가 제일 듣고 행복해하는 말, 용기를 내는 말. 우리 애가 좀 어려울 때마다 지가 뭐 예를 들어 취업을 하는데 내일 면접 보러 간다. 두렵잖아요. 떨리잖아요. 그럴 때마다 아빠한테 그 말 좀 해봐 하고. 신기해요. 지금도 그래요. 용돈 돌락하면 엄마한테 카톡하고,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면 저한테 카톡해요. 다 큰 20대 청년이. 전 자녀교육 성공한 거예요. 진짜로. 보통 일이 크면요, 부모하고 대화도 잘 안 해. 자기 생각이 다르고 부모보다 지가 더 똑똑하고 막 이러니까. 근데 우리 애는 안 그렇다니까. 지금도 제 강의를 듣고 있어요. 서울에 살면서도 그죠? 아빠가 금요일마다 우리 연구소에서 이제 엄마를 위한 인문학 수업 해가지고 제가 매주 금요일마다 그림책 한 권씩 정해가지고 이걸 엄마들한테 읽어주고 이 그림책으로 아이들과 어떻게 나눌까 이런 수업을 하거든요. 공개 수업을 하는데 이걸 이제 몇 년째 찍어서 계속 올리고 있어요. 유튜브 채널 가시면 대구 부모교육연구소 아니면 다음 카페 대구 부모교육연구소 오시면 동영상 다 올려놨어요. 우리 애도 그 강의를 듣는다니까? 이게 가능해요. 진짜 어렵다니까? 그 강의를 듣고 아빠가 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걸 학교 같은 데 가서 강의하는 것도 제가 다 지금 찍고 있죠. 다 올리거든? 그럼 우리 애도 그거 다 봐요. 그리고 아빠가 지를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는지 이런 걸 늘 이제 마음을 공급받으면서 이렇게 용기를 내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실패해도 괜찮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저도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많은 실패를 했다니까. 그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제가 용기를 내서 다시 애한테 가서 진심으로 미안해하고 또 한 걸음씩 걷고 이랬죠.
거기에 크게 귀한 것이 뭔가 하면 어릴 때부터 우리 아이하고 읽었던 좋은 어린이 책이었어요. 저는 성질도 그렇고 급하잖아요. 마음도 급하고 막 수학 틀리면 막 바로 발로 차고 막 뭐 부드럽게 난 말이 안 돼. 그래가지고 뭐 부모 교육 받으러 가보면 뭐 애 잘못을 뭐 지적하지 말고 엄마의 마음을 이야기하라 하대. 나전달법이라고 들어봤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애가 수학 공부하다 틀렸어. 그러면 어떻게 말해? 나전달법을 쓰자면 아빠는 네가 자꾸 오답을 내니까 속이 몹시 상하단다. 이렇게 말해야 돼. 이게 됩니까? 나는 이 새끼야 정신 안 차리게 하면서 바로 한 대 쥐어박는 게 차라리 낫지. 진짜 안 되더라고. 그런 거친 아빠임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좋은 어린이책을 아이한테 읽어줄 때는요, 책의 내용이 내 속에 있는 깊은 마음을 이끌어내. 그래가지고요, 책 읽어줄 때 내가 우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너무 감동이 되고 내 어린 시절도 생각나고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아빠가 뭐 울면 우리 애는 뭐 어리둥절해가 아빠 왜 울었하고 막 그러면 이제 아빠 마음을 이야기하고. 이게 아이와 소통하는 아주 중요한 길이죠. 이게 왜 꺼지노? 컴퓨터 꺼졌어요. 자, 에이씨, 이거 왜 안 나와 이거? 여긴 나오는데 여긴 안 나오네. 아, 그래요? 모니터가 왜 꺼지냐? 이게 뭐 시간제로 어때나? 켜야 되는데. 이 모니터가 무슨 시간 그것도 있나? 아, 근데 왜 동시에 꺼지지? 정전됐나? 아니, 모니터 난 손도 안 댔어요. PC만. 아이, 몰라. 가자, 이제. 화면도 안 나오는데, 뭐. 왜 안 나오지? 자, 갑시다, 이제. 아, 도서관에 다니면서 어떤 책을 골라줄 것인지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화면이 안 나오니까 뭐. 자, 나머지 이야기는. 다른 학교에서, 네, 제가 한 강의들이 있거든요. 다음 카페 대구 부모 교육에서 검색해 보시면, 이거 말고도 수학공부법, 뭐 영어공부법 강의 다 있어요. 학원 안 보내고 사교육비를 제작하는 영어공부법, 뭐 이런. 아니면 요거라도. 이건 너무 작아서. 그래도. 또 꺼졌다, 이거. 만지잖아. 뭐, 연결 때문에 그런 것 같아. 네, 이제 나왔어요. 이거 돌리면 선이 빠지니까. 이거 봐가. 그래도. 이 조그만. 잠깐만요. 아, 이게 왜 이렇게 짧아? 선이 짧으네. 아, 되네. 네. 좀 다시 뒤에. 이건, 살 수 없이. 저건 뭐야? 됐습니다. 다행이다. 자, 아까 마리아 몬테소리 여사가 정서영역이라고 했죠. 정서영역.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안정시키면 안정시킬수록 아이들이 더 자기 생활을 잘하죠.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시댁에서 전화 받으면 기분 나빠가지고 그날 살림하기 싫죠. 그런 기분이 있죠. 근데 남편이 반찬 칭찬하고 이래봐 좀 더 하고 싶지. 그거하고 비슷해. 그러니까 애들에게 지지와 격려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우리 스스로는 잘 안 돼. 왜냐하면 불안해서. 아까 말했죠? 지시, 명령, 확인, 질책, 비난, 저주. 이게 우리가 하는 말이 다라니까 맨정신으로 이거밖에 안 돼.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좋은 어린이책을 읽어주다 보면 그게 아니야. 이상하게 왜 그 태양의 후예 볼 때처럼 이 좋은 어린이책은 아이들로 하여금 이 세 가지 과정을 거치게 해요. 그 태양의 후예 볼 때 엄마들이 다 지가 송혜교인 줄 알지?
그게 동일시라. 아이들이 책을 읽으면서 주인공과 지가 같은 입장이 되는 것. 이게 동일시죠. 아이덴티피케이션, 동일시. 그래가지고 지가 송혜교인 줄 알고 막 송중기하고 막 오해가 벌어지고 막 파병 가고 이러면서 막 갈등하고 이러면 막 초조하고 막 다음 주에 어떻게 되는가 막 기다리고 이랬죠. 그러는 과정에서 오해가 풀리고 막 둘이 화해하고 막 뽀뽀하고 이렇게 하면 막 지가 뽀뽀하는 것처럼 찌릿찌릿하고 막. 이게 뭐예요? 두 번째 과정, 자기정화. 주인공이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하고 주인공이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하면서 내면의 이런 것들이 해소되는 거죠. 자기정화라는 게 자기 해소 이런 뜻인데. 그리고 책을 다 덮고 나면 신기하게도 아까 콩나물 자라듯이 아이들 스스로 뭘 깨닫게 돼 있어요. 아, 엄마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예를 들면 이렇게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돼. 유치하게. 애들이 알아서 깨달아요. 영향을 받는 거죠. 자, 그걸 예를 들어서 책 한 권을 가지고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나라 작가 최숙희가 쓴 엄마가 화났다라는 그림책이 있어요. 유명한 책인데 우리가 맨날 하는 짓이죠. 오늘 엄마가 뭐 기분이 좋았나 봐. 그래가지고 애 짜장면을 시켜줬다. 근데 애들이 짜장면 시키면 짜장면 먹다 어떻게 돼요? 흘리고 쏟고 뭐 저지레하고 하죠. 내가 어제 어떤 학교 가가지고 그래 찌랄할 것 같으면 짜장면 시키지 말고 통닭 시키주라고 했거든. 그랬더니 엄마들 하는 말 뭔지 알아요? 통닭 시켜도 똑같아요. 애들이 그렇잖아요. 서툴고 아직 막 쏟고 막 이러죠. 근데 그거 당연한데 또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아이고 치프가 답답해. 엄마 지금 손이 허리춤으로 올라가는 각도 보여요? 슬슬 열받고 있죠. 열받고. 그래가지고 엄마가 막 애 옷 다 버리고 이랬잖아. 그래서 빨리 목욕탕에다가 씻고 옷 갈아입어 입혔어요. 그래가지고 애가 목욕탕에 들어갔어. 목욕탕에 들어가가지고 뭐 하다 보니까 거품도 많이 짜고 이래가지고 있잖아. 갑자기 엄마가 목욕탕 청소하던 생각이 나가지고 지금 목욕탕 청소 놀이 하고 있잖아. 개판 만들고 있어. 엄마는 빨리 씻고 나서 옷 갈아입고 지금 숙제해야 되는데 애가 안 나오니까 또 열받아가지고 목욕탕 문을 벌컥 열었어. 그랬더니 완전히 목욕탕 개판 돼 있거든. 엄마 또 머리 쥐 뜯고 있죠. 지금 저 보면. 그래 또 고함 질렀겠지. 애 생각에는요. 어떻게 했어요? 내가 하는 짓마다 엄마가 찌랄하네. 이런 생각이에요. 이번에 내가 크게 결심을 하고요. 정말 조신하게 놀아야지 하면서 그림 그리기 놀이를 했다. 애들 상상력은 뛰어나지 스케치북은 조그맣지 막 그래가지고 어릴 때 그거 해보잖아요. 전지 구입해가지고 방바닥에 늘어놓고 뭐 마음껏 그려보게 하고 이런 거 하죠. 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데 가면 벽에다가 일부러 낙서만 막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거 있어요. 저도 우리 연구소 가면 내 방 칠판에 초등학교 꼬마들 오면요 마음껏 낙서해보라고 하고 애들 너무 좋아하거든요. 얘도 너무 좋아가지고 막 벼락박에 지금 적하고 있어요. 근데 엄마는 완전 뚜껑 날아간 거지 이제. 그래가지고 드디어 지금 퍼붓고 있죠. 저주하고 저주 이제. 근데 엄마가 찌랄하면 찌랄할수록 애가 어떻게 돼요? 점점 작아지고 있어요. 이 작가가 절묘하게 묘사했죠. 사실은 아이의 자존감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거죠. 이걸 크기가 작아진다고 절묘하게 묘사했어요. 하도 찌랄을 하니까 나중에 애가 너무 작아져서 눈에서 사라졌어. 눈에서 사라지고 나니까 애 안 보여. 그때 내가 엄마 겁이 덜컥 나가지고 이제 난리가 났잖아. 막 애 찾으러 다닌다고요. 이거 지금 그림책에서 다 생략했는데 애 찾으러 다닌다고 아까 짜장면 배달 온 통 혹시 들어갔나 싶어가 짜장면 집에 찾아가 보고요. 막 온데 비누 파는 가게도 가보고 막 아무래도 없어. 그러니까 엄마는 막 너무 막 혼비백산 해가지고 정신 나갔지. 막 여러분들 그런 적 있어요? 성질 나가지고 애 쫓아내는데 대문 앞에 애가 없어. 저는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얼마나 놀란 줄 알아요? 그냥 성질 나가지고 막 해프 붓긴 했지만 일명이 진짜 나가면 안 되잖아. 대문 앞에 있어야 되는데 없어. 나간 김에 놀이터 놀러 간 거라. 난 놀래가지고요. 저는 그런 경험이 있거든. 이 엄마 얼마나 애 없어지거나 뭐 이러면 우리가 막 정신 나가잖아요. 근데 사실은 애가 너무 혼나가지고 울다 지쳐가지고 엄마 치마 밑에서 잠들어 있었어요. 너무 작아진 거죠. 근데 자다 보니까 엄마가 막 운다? 울면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지를 찾고 있어. 아까 저 개문 줄 알았더니 친엄마인 갑다 하면서 이제 애가 이제 마음을 조금씩 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엄마 나 여기 있어 하면서 나오잖아요. 엄마가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리고 우리 하듯이 막 부둥켜 안고 엄마가 잘못했어 미안해 하고 막. 자 이런 그림책을 애한테 도서관에서 빌려서 읽어줘 보라니까
그러면요, 뭐 가르칠 것도 없어. 저절로 알아. 바로 주인공이 나구나. 우리 집 구석이구나. 이거 딱. 예. 애들이 이런 책을 읽어야 책이 재밌다는 걸 안다니까? 무엇이 간이 뭐 이자에서 몇 센치 떨어져 있고 뭐 콩팥이 어떻고 이런 거 백날 읽어봐야 재미 하나도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사람 사는 이야기, 자기 또래들 사는 이야기를 빌려와서 읽어줘야 애들이 좋아한다니까. 상처가 된 건 전혀 벽을만 드는 말. 어디서 말된 거야? 말로도 때리지 마세요. 아이도 어른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함께 해주세요. Save the Children. 100년의 믿음. 네이버나 유튜브에서 100가지 말상처 검색해 보시면 저 Save the Children이라는 비정부 기구에서 그죠? 이 우리가 아이들에게 흔히 하는 100가지 말상처를 잘 정리해 놨어요. 그리고 그런 표현을 어떻게 바꾸면 좋을지 이렇게 제안하고 있거든요. 한번 참고하시기 바라고. 우리 아이도 그런 많은 실패를 겪었다 했죠. 그러나 또 다 생략하고 우리 애가 수능을 쳤어요. 이 수능 성적표 인증하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학원이나 뭐 과외나 이런 거 하나도 없었다고. 근데 봐요. 수학 100점, 영어 100점 받았어요. 오히려 책 많이 읽으면 국어를 100점 못 맞았다. 잘했죠? 이게 전국에서 한 250등 한 성적표예요. 0.05%인가? 수험생 60만 명이잖아? 우리 안에 문과거든요. 문과를 40만 명, 이과 20만 명이라고 잡아봐요. 40만 명의 10%는 4만 명. 맞죠? 40만 명의 1%는 4천 명. 0.1%는 400명. 우리 몇 등? 250등. 약 200등 했어. 250등 했어. 잘했죠? 제 말을 믿으셔야 합니다. 어떻게 아이를 키워야 정말 길게 보고 아이를 키우는 길인지를 말하고 있어요. 아무도 이렇게 말한 사람 없어요. 여러분도 유튜브나 이런 데서 강의 다 들어보라니까. 세바신이 뭐 유명한 강의도 들어봐요. 저처럼 이렇게 친절하게 노골적으로 말해주는 집 강의 없어요. 자, 이제 도서관을 다녀야 돼요. 자, 이거 정말 좋은 조건인데 난 이현동에 이렇게 서구 어린이 도서관이 여기 가까이 있는지 진짜 몰라서 오늘 방금 오다 알았는데, 그죠? 어린이 도서관을 내 집 드나들지 드나들어야 돼. 자, 근데 어떤 책을 빌릴까 이제 모르잖아. 그래서 내가 도서관에 가서 어떤 책을 빌릴지 이제 그 팁을 몇 가지 정리했어요. 제일 쉬운 방법은 출판사를 따라가는 거야. 전집 살 때도 왜 언니들 말 듣고 교원, 웅진, 몬테소리, 프레벨, 한국 아가월드, 뭐 한국 노벨, 한국 안데르센 뭐 이런 식으로 샀죠. 그거하고 비슷해. 좋은 의책을 낸 출판사는 그런 책으로 명성도 없고 교과서에도 실리고요. 돈도 벌잖아요. 그러면 그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계속 좋은 의책을 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도서관에 가면 처음에 잘 모르면 출판사를 따라가. 그러면 그 출판사 모든 책을 우리 아이가 좋아하지는 않을 수 있지만 확률은 훨씬 높아져요. 자, 좋은 어린이책, 특히 그림책, 저학년들은 그림책 많이 읽어야 돼요. 사치한다고 또 글밥 많은 책 막 하지 말고 읽어주려고 하면 목도 아프고 한데 좋은 그림책들 읽어줘도 얼마든지 충분해요. 자, 좋은 그림책 가장 많이 내는 파워 브랜드 랭킹 1위는 비룡소란 출판사예요. 이건 우리나라 출판 대기업 민음사라고 있는데 민음사의 어린이책 브랜드 자회사 비룡소. 자,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갑니다. 두 번째, 이 비룡소 쌍벽 어린이 출판사는 시공준이요. 고학년들의
그 책을 많이 낸 출판사는 창작과 비평, 창비. 창비는 사실은 우리나라 어린이책 시장을 지켜온 출판사예요. 정말 어려웠던 시절부터 30년 전부터. 요즘은 저학년 책도 많이 내고 있죠. 엄마 사용법 저런 거 봐요. 애들 정말 좋아한다니까. 엄마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엄마를 반품하고 새로 주문하는 거라. 그러면 엄마가 새로 주문된 엄마가 오는데 매뉴얼도 따라와요. 그게 엄마 사용법이라. 상상이 기발하죠. 저는 우리 연구소에서 아이들하고 어린이를 위한 인문학 수업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팀별로 하거든요. 학년별로. 3학년한테 저 책을 가지고 수업했잖아. 3학년들은 너무 기뻐하면서 반품하고 막 새로운 엄마 주문 신청서를 작성하는 거야. 엄마의 조건, 일주일에 용돈을 5,000원 이상 주는 엄마, 게임을 하루에 1시간 이상 시켜주는 엄마, 욕 안 하는 엄마, 뭐 이렇게 조건을. 그러니까 주문서를 저한테 제출하면 제가 일괄 주문한다고 하면 3학년들 너무 좋아가지고 막 엄마 다 반품하고 주문하거든. 근데 4학년들은 고민하기 시작해. 우리 엄마가 좀 욕은 좀 하지만 그래도 반품할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요. 애들 진짜 재밌다니까 해보면. 기호 3번 안석봉 저런 건 이제 정기 어린이 회장 선거 나가는 이야기 뭐 이런 거. 사계지란 출판사는 고학년용 그림책을 아주 잘 내고 있어요. 주제가 묵직하죠. 꽃할머니 저건요 위안부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요즘 일본과 이런 위안부 배상 문제로 시끄럽죠. 춘희는 악이란다 저건요 핵전쟁이 얼마나 우리 평범한 사람들의 인생을 망가뜨리는가 이걸 잘 그려낸 유명한 책이에요. 길벗 어린이. 이게 어린이책 랭킹에서 한 5위 정도 되는데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은 정말 좋아하는 브랜드죠. 여기 화면에 보이는 건 저게 유명한 지원이와 병관이 시리즈라고 주인공 이름이 지원이와 병관이에요. 저게 길벗 어린이에서 책을 만들던 책임자가 고대영 선생이라고 있는데 이 고대영 선생의 딸이 지원이에요. 아들이 병관이고. 그러니까 자기 아이들 키우는 이야기를 직접 썼으니까 얼마나 실감 나겠어요. 그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라. 그래 지금도 그 친구인 줄 안다니까. 지원이는 벌써 대학 졸업하고 취직했는데 병관이는 군대 갔다 왔고요. 작년에 대구에 가서 강연했거든. 자기가 그림을 못 그리니까 그림 작가는 김영진이라고 따로 붙여가지고 이 책을 냈는데 저는 그림 보니까 너무 서글프고 이래가지고 세계적인 그림책에 비하면 그래서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근데 애들이 좋아하네. 애들 환장을 하고 이거 마르고 닳도록 본다니까. 도서관에서 이 시리즈 한번 읽어줘봐. 그리고 그림책 저 시리즈는요 또 숨은 그림 찾기도 있다. 스토리가 전개되면서 그림마다 뭐 물고기 막 몰래 숨겨놓고 막 찾기도 있고요. 애들이 정말 좋아요. 이 길벗 어린이는 역사적으로 아주 의미 있는 책을 내가지고 우리나라 최초로 100만 부 이상 팔린 그림책 냈잖아요. 뭐게요? 몰라? 그건 외국책이고 그건 사계절에서 나온 외국 그림책, 세계적인 그림책이고 우리나라 그림책 가운데 최초로 100만 부 이상 팔린 그림책 강아지똥. 그거 강아지똥 얘기한다는 게. 강아지똥을 길벗 어린이에서 냈어요. 그리고 고학년용 책 가운데 또 100만 부 이상 팔린 책도 여기서 냈어. 뭔지 알아요? 아니다. 여기서 안 냈구나. 그거는. 맨 권영쌤이 쓴 저 고학년용 동화책 교과서에도 실린 책이 있어. 몽실 언니라고. 그건 창비에서 냈죠. 창비에서. 자, 이 작은 출판사들은 그냥 지나가요. 시간이 없으니까. 요 PPT는요. 여기도 학교 컴퓨터에도 복사해 놨고 아니면 우리 다음 카페 우리 연구소 오시면 요 파일 그대로 올려져 있어. 그래서 두 번째 방법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두 번째 방법은 베스트셀러를 따라가는 거라. 아닌데? 맞네. 베스트셀러 많이 팔린 책 따라가는 거예요. 많은 학부모들이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인정한 책들이 있어. 근데 보통 큰 서점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베스트셀러 이렇게 검색하면 이번 주에 가장 많이 팔린 책 학습 만화, 이번 달에 가장 많이 팔린 책 학습 만화 이렇게 떠요. 그래서 그렇게 검색하면 안 되고 검색할 때는 스테디셀러, 오랫동안 사랑을 받은 책, 스테디셀러 이렇게 검색하시면 전 세계에서 그림책 중에 가장 많이 팔린 그림책 1위는 너는 특별하단다. 저 미국 그림책인데 4천만 부 팔렸어요. 2위는 언제까지 너를 사랑해. 저건 캐나다 그림책인데 거의 뭐 비슷하게 팔렸어요. 저런 책들은 특별히 아이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책이에요. 한번 읽어줘봐. 저는요 언제까지 너를 사랑해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나. 너는 특별하다. 저걸 읽을 때마다 아이들이 좋아하고요. 자존감이 회복되고 이러죠. 자,
동네 언니들 집에 놀러 갔다가 저런 책이 꽂혀 있다. 그러면 그 언니하고 놀아도 돼. 이 언니 감별법, 언니 감별법. 이런 책은 사실 집에 소장해야 되죠. 도서관에서 빌릴 책이 아니고 정말 주옥 같은 세계적인 그림책인데, 고학년용 단행본 가운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 1위는 샬롯의 거미줄, 2위는 삐삐롱 스타킹이에요. 자, 이거 둘 다 시공준위에서 번역되어 왔어요. 외국 책들 보면 정말 창의적이거든요. 이거는 국내 책 가운데 고학년용 책으로 가장 많이 팔리고 교과서도 실리고 하는. 제가 시간만 많으면 한 권 한 권을 다 소개할 텐데 시간이 없어서요. 책 한 권 가지고 1시간씩 강의할 수 있는데, 우리 연구소 오시면 이제 책 강의 동영상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 빨리 지나갑니다. 세 번째 방법은 좀 이렇게 뭐 속된 말이긴 하지만 상 받은 그림책을 따라가는 거야. 상을 이유 없이 받지 않을 거 아니에요. 자, 그림책으로 말하면 그림책에 노벨상이라고 있어요. 이걸 뭐 칼데콧상이라고 하는데, 칼데콧은 영국이 나온 근대 그림책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이에요. 이분을 기념해서 미국에서는 해마다 영어로 발간된 그림책 가운데 가장 우수한 그림책 딱 한 권에게 칼데콧 메달을 수여해요. 그리고 후보가 되었던 나머지 서너 권에게는 칼데콧 아너라고 해서 이렇게 딱지 붙여주죠. 그림책에 보면 딱지 붙어 있죠. 지금 이제 엄마들이 뭐 보시면 다 전에 봤던 그림책일 수도 있어요. 그 유명한 그림책들인데, 자, 칼데콧상을 받은 그림책. 우리나라에 약 200권이 벌써 번역되어 들어와 있어요. 이 몇십 년 지났으니까, 이 상이. 많이 번역하기로는 시공주니어나 비룡소 같은 데서 칼데콧상을 대부분 번역해가지고 우리가 다 친근한 책들이죠. 미국에 칼데콧이 있다면 영국에는 게이트 그린어웨이라고 있어요. 이게 똑같은 성격의 상이에요. 고릴라 이런 것마다 다 알죠. 유치원에서 수업도 많이 하고 이런 책이에요. 이탈리아에 가면 2회에 한 번씩 볼로냐라는 도시에서 북 페스티벌을 해요. 이건 이제 영어권 아니라도 돼. 우리나라 책도 여기 가서 상 많이 받아요. 볼로냐 라가치상. 그리고 지금 제가 다 생략하지만 고학년들을 위한 좋은 어린이책 상이 있어요. 문학동네 어린이상. 아까 엄마 사용법 이런 책은요, 창비 어린이책 원고 공모에서 대상 받은 책이에요. 창비에서 또 문학동네에서 비룡소에서 전부 이 상을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작가들을 발굴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조금만 관심, 요즘 저보다 더 똑똑하시니까 인터넷 검색하시면 알라딘이나 예스24 검색하시면 그런 좋은 평가를 받는 책들이 쫙 리스트가 다 있거든요. 그런 걸 참고하시면 되고, 좋은 책 고르기가 너무 피곤하다 이런 분은 우리 카페에 들어오시면, 그죠? 지난 몇십 년간 그 좋은 어린이책을 잘 가려서 선별해 놓은 목록이 있어요. 엑셀 파일 목록을 다운받으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학교 도서관에 추천해도 되고요. 아주 쉽죠? 이 목록은 제가 작업한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권위 있는 어린이책 단체가 있어요. 그 어린이 도서연구회라는 아주 권위 있는 단체, 수십 년 동안 이 일을 해온 그 훌륭한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그 창립 20주년 기념으로 목록을 한번 정리했어. 그 인터넷 홈페이지 어린이 도서연구회 검색해서 가시면 그 엑셀 파일을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고요. 그걸 제가 여러분들이 가져가기 쉽게 우리 카페에도 갖다 놨어요. 어린이 도서연구회 bookchild.co.kr인가? www.bookchild. 맞나 몰라. 어린이 도서연구회라고 검색하시면 금방 나와요. 어린이 도서연구회 한글로 해요, 그냥. 네이버에서. 그럼 목록이 있어요. 이제 도서관 좀 다니면 고수가 되잖아요. 고수가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작가를 따라가는 거야. 이게 신기하죠. 자, 예를 들면 강아지똥, 권정생 선생님 하면 있잖아요. 권정생 선생님 검색하면 권정생 선생님이 쓴 책들은 전부 약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이런 책이에요. 그러니까 권정생 선생님 책들을 아이한테 쭉 소개하는 거라. 우리 연구소에서는 다음 달에 우리 봄, 가을로 어린이를 위한 인문학 기획하면서 이제 소풍을 가는데, 이번에 어디 가는 줄 알아요? 5월 달에? 안동에 가면 권정생 동화나라라고 폐교된 초등학교를 개조해가지고 권정생 동화나라를 꾸며놨어요. 그 운동장에 가면 강아지 똥 이렇게 똥 말려 있다니까. 시멘트로 만들어서 구조물. 몽실언니 애기 업고 있는 동상도 있어요. 그리고 권정생의 일대기를 영상물로 보여주기도 하고. 그런데 아이들 차 1시간밖에 안 해. 아이들하고 같이 소풍 가거나 하면 책에 가까이 하는데 좋죠.
요즘 우리나라에서 핫하게 뜨고 있는 작가, 엄마들이 좋아하는 백희나라는 작가예요. 백희나는 무명이었는데 알사탕 잘 내는 바람에, 알사탕이 아니고 구름빵 잘 내는 바람에 대박 났죠. 구름빵은 우리나라 그림책 가운데 가장 짧은 시간에 100만 부 이상 팔린 책. 그리고 어린이 그림책에서 드물게 아빠를 주인공으로 내세워가지고, 아빠가 아침 굶고 회사에 출근했대. 그 애들이 아빠 생각해서 아빠한테 찾아가는 이야기죠. 백희나의 책들 보면 참 재밌는 책 많죠. 저 장수당 선생님은 너무 사실 동네마다 있는 목욕탕의 냉탕에 있는 할매 이야기. 그리고 알사탕은 엄마 없이 외롭게 자라는, 아빠하고 둘이 외롭게 사는 저 외톨이 꼬마 이야기. 정말 감동적이에요. 한번 읽어봐요. 저는 저거 가지고 엄마들하고 수업하면서 맨날 울어요. 저런 책 가지고. 자, 지나갑니다. 시간이 없네. 그냥 지나가자. 자, 이거 나중에 파일 참고해 보시고요. 책 한 권 한 권에 대한 소개는 우리 연구소 오시면 그 금요 강의 동영상이 있어요. 전부 한 권 한 권을 제가 가지고 강의를 다 했던 그림책이라서. 이 작가도 유명하죠. 책에도 실리고, 이 마당로 남탁은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우리 아이가 제일 좋아했던 작가는 이분이에요. 영국 작가 로알드 달이라고. 너무 좋아했어요. 로알드 달의 작품들은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모든 작품이 다 영화로도 만들어졌어요. 찰리와 초콜릿 공장, 마틸다. 2년 전에 우리가 대학교 4학년 때 있잖아요. 어느 날 여름방학 때 카톡이 왔다니까. 아빠, 내 대구 내려가면 가족 영화 보러 가자 하면서. 하니까. 그 개봉했대. 마이 리들 자이언트 하면서 개봉했대. 그게 뭔데? 하니까 내 어릴 때 봤던 책이 있잖아 하면서. 이거 시공주니에서 나온 번역된 내 친구 꼬마 거인. 이게 2년 전에 국내에 소개됐다. 영화로도. 우리는 지금도 기억해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로알드 달의 자서전도 사보고 막 이러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어린 책 읽고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2년 전에 최순실 때문에 지가 흑수저라는 걸 알고는 외국에 취직해서 나갔다 했죠. 근데 외국에 나와서 1년 직장생활 해보니까 지가 도쿄에서 도쿄 세계무역센터 빌딩에서 일하면서 한국 기업과 일본 기업의 합병, 인수합병 이런 업무를 담당했어요. 일본어도 하고 한국어도 하니까. 근데 언어는 지가 되는데 전문 지식이 없잖아요. 인수합병은 법률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결국은 업무를 처리하려면 계속 로펌 가가지고, 그죠? 법무법인 가가지고 조언을 받고 자문을 얻고 이래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 거라. 애가 그런 경험 1년 딱 하더만은 때려치고 들어왔어요. 사표 내고. 1년 딱 하고. 아빠 나 로스쿨 갈래. 하면서. 작년 5월달에 귀국해서 들어왔는데 7월달에 로스쿨 입문시험이라는 걸 쳤어요. 로스쿨이 뭔지는 알죠? 예. 대학을 졸업한 문과 최상위권 아이들 10,000명이 작년에 로스쿨 입문시험을 쳤어요. 우리가 5월달까지 일본어 2년 동안 하다가 갑자기 귀국해가지고 우리는 평범하게 고등학교 이후로는 다른 애들하고 똑같았어요. 고등학교 때는 좋은 대학 가야 되니까 스카이 가야 되니까 입시 공부 아니라고. 대학 가서는 신입생 때는 논이라고. 군대 2년 갔다 왔죠. 졸업하고 나서는 취직하니라고. 다른 애들하고 똑같이 생활했어요. 일본에서 살면서 일본어만 주로 하다 왔잖아요. 갑자기 2달 만에 로스쿨 입문시험이라는 걸 쳤어요. 로스쿨 입문시험은 2과목 쳐요. 언어 이해 30문제, 추리 논증 40문제, 70문제를 치거든. 우리는 언어 이해에서, 이거 잘 안 보이네. 언어 이해에서 100분이 99.6% 받았어. 추리 논증에서 100분이 99.2% 받았어. 저기서 100분이 50% 정도만 되면 지방 로스쿨 갈 수 있어요. 영남대 로스쿨이나 경북대 로스쿨. 우리는 둘 다 99몇 % 받았죠. 그 언어 이해 30문제 중에 27문제를 맞췄고, 추리 논증 40문제 중에 37문제를 맞췄어요. 이게 전국 9등한 성적표예요. 잘했죠? 전국 9등까지 별로 실감이 안 나는가 보다. 제가 이거 뭘 말하고 싶은가 하면요. 어릴 때 책 읽기가 그냥 초등학교 때 기말고사에서 한 문제 더 맞추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평생 간다니까? 우리한테 평생 영향을 미쳐. 대학 시절 평범하게 보냈고 외국에 가서 외국어나 하고 살았는데도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좋은 어린 책 꾸준히 읽은 것이 지금도 위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서울대 로스쿨 입학했어요. 원래 2월 28일 날 입학식 갔잖아요, 제가. 저 보면 우리 애 뒤통수 있어. 서울대 로스쿨 가니까 로스쿨 원장이 축사하면서 가대. 자기들이 대통령한테도 머리를 조아리지 않는데
주로 대통령 자문하고 이런 거 하죠. 무슨 위원회 위원장하고 이런 걸 서울법대 교수들이 하는데 자기들 유일하게 고개를 숙이는 집단이 있대. 그게 누군지 알아요? 서울대 로스쿨 학생들의 학부모. 서울대 로스쿨 교수가 되는 것보다 서울대 로스쿨 학생의 학부모가 되는 게 훨씬 어렵대. 네, 자랑 좀 했어요.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거예요. 어린 시절 책 읽기가 그냥 뭐 한 문제 더 맞추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우리 아이의 인생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뭐 기초 체력 키우는, 달리기로 말하면 운동으로 말하면 기초 체력을 키우는 아주 중요한 일이라니까? 근데 엄마들은 이렇게 중요한 줄 몰라. 그냥 구몬 수학이나 하고 뭐 눈높이 국어나 하고 이러면서 몇 문제 더 맞추면 되는 줄 알고 이렇게 어린 시절에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참 이런 엄마들한테 내가 이렇게 질 높은 강의를 하려고 해. 근데 엄마도 잘 들으시네? 뭐 좀 알아듣는가 봐. 제 마음이 전달되는지 모르겠어요. 전달받았는데 애들이 어떻게 받아들였지? 애들 문제가 엄마 문제라니까. 엄마가 도서관에 관심을 가지고 좋은 책을 골라서 읽어주고 이래야지 애들은 영향을 받는 거죠. 잘 때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아이들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어떤 그림책을 읽어주면서 엄마들 울먹울먹 해봐요. 애들 얼마나 좋아하는 줄 알아요? 저는 이런 거 많이 했다니까. 진짜로 5학년 때 내가 우리 아이한테 책을 주면서 저는 이제 우리 아버지가 30대 돌아가셔가지고 저도 자꾸 일찍 죽을 것 같더라고. 그래서 어릴 때 아이 책 읽어줄 때 주로 주제가 아빠의 죽음에 관한 책 많이 읽었어요. 아빠가 내게 남긴 것, 뭐 개사코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림책 중에도 이 죽음을 다룬 그림책 많거든. 애들이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죽음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다 이런 걸 이제 일깨워주는 그림책도 많아요. 그런 거 읽어줘. 아까 언제까지 너를 사랑해 이런 거 읽어줘 봐요. 저절로 감동이 돼서 눈물이 난다니까. 부모님 생각도 나고 또 우리 애 생각도 나고. 아니 다른 거 다 떼치고 언제까지 너를 사랑해 한 빌려서 읽어줘 봐요. 거기 보면 내용 아주 간단해. 엄마가 아이를 키우면서요 저녁마다 아이를 안고 이렇게 말하는 거라. 엄마는 너를 사랑해. 어떤 일이 있어도 뭐 이 대사 아주 간단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엄마는 너를 사랑해. 이 말만 한다니까. 중학생이 됐어요. 애가 사춘기 사고 치고 막 이래. 그래도 저녁에 잘 때 되면 이 엄마는 똑같은 말을 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마음이 그렇죠. 사고 치고 해도 사실은 마음은 똑같잖아. 그래서 저녁마다 그 말 해요. 엄마는 너를 사랑해. 언제까지나. 어떤 일이 있어도 엄마는 너를 사랑해. 애가 나중에 대학생이 돼서 집을 떠났어요. 그래도 또 엄마가 그 말 하는 거라. 집에 가끔씩 방학 때 오면 엄마는 너를 사랑해. 어떤 일이 있어도 이렇게 말해요. 근데 있잖아요. 이 그림책의 마지막 장면 보면 이 애기가 그 말을 듣고 자랐어. 그런데 어느 날 자라가지고 애기 아빠가 됐어. 근데 이 아빠가, 어린 아빠가, 젊은 아빠가 자기 애기를 안고 창문 너머로 엄마를 회상하면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예, 이 아기한테 자기가 들었던 말을 이 애기한테 그대로 하는 거라. 아빠는 너를 사랑해. 언제까지나. 어떤 일이 있어도 아빠는 너를 사랑해. 이렇게 한다니까. 그러니까 이 아빠는 엄마한테서 받은 것을 그대로 자식한테 유전하는 거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부모님이 우리를 정말 헌신적으로 키워주셨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 은혜를 다 갚을 길이 없어. 그렇죠? 마음으로 잘 안 되기도 하고. 근데 어떻게 해요? 은혜를 갚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또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는 거라. 이게 부모님의 생명과 사랑을 받아서 그대로 아이들에게 유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버이날 꼭 부모님한테 가서 막 어머니 나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좋지만 최선이지만 이게 잘 안 되거든요. 뭐 좀 원망도 있고 서운함도 있고 이러면 잘 안 돼. 그렇더라도 너무 절망하지 말고요.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내가 또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면 그게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길이에요. 부모님의 은혜를 갚는 길이기도 하고. 저도 아이를 키우면서 이거 다 알았어요. 제가 군대 갈 때 저한테 이제 그 군대 갈 때 환송 나올 사람은 딱 두 사람밖에 없었거든. 엄마하고 내가 사귀던 가시나하고. 딱 둘밖에 없었어요. 근데 헤어지기 너무 슬프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말했어요. 절대로 나오지 마라 했어. 근데 내하고 막 진짜 무슨 뜨거운 연애를 하던 얘는 정말 안 나왔어. 근데 우리 엄마는 그때 서명공장에 있다가 눈에 노안이 와가지고 더 이상 서명공장에서 일할 수가 없어서 서문시장 지하상가에 가면 김밥 말아 팔고 약밥 만들고 이런 일을 하고 식당에 소속돼 주급 얼마를 받으면서 살았어요. 이 못난 아들이 군대 간다고 대구 시민운동장에 모여서 대구역에 가서 기차 타고 논산에 가는데 시민운동장에 모여가지고 인원 점검을 한 다음에 대구역으로 걸어가는데 시민운동장 입구에 어떤 할매가 한 명 나와서 계속 손수건을 울면서 있는 거야. 이렇게 지나가면서 가까이 보고 우리 엄마라. 대구역까지 계속 울면서 따라오더라고. 난 그때 우리 엄마 마음을 다 몰랐죠.
근데 제가 있잖아요. 우리 아들 커서 군대 가게 됐어요. 해경 간다고 진해 해군 훈련소에 가는데, 그때 제 강의를 듣고 이웃처럼 살던 이모들 두 차면 이제 우리 아들 환송 간다고 이제 같이 갔어요. 엄마도 가고 저도 가고 이제 강의 듣던 이모들 가고. 근데 그 중에서 우는 사람 내밖에 없어. 진해 해군 훈련소 그 철창 너머로 애가 뛰어 들어가는데 나는 막 내가 철창을 붙들고 울었잖아요. 요즘 엄마들은 그래 인간대가 돌아오라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왜 그런 줄 알아요? 나 시민운동장 입구에서 대구역까지 따라오면서 울던 우리 엄마 생각이 나가지고. 이건요,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엄마 마음을 다 몰라. 그래서 내 엄마에 대한 깊은 마음이, 감사의 마음이 생기더라고. 내가 아이를 보낼 때 보니까, 아, 내가 이런 마음이니까, 아, 우리 엄마도 정말 애통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부모님한테 그 효도를 꼭, 물론 하면 좋겠지만 잘 안 되더라도, 그죠? 우리가 받은 그 부모님에 대한 깊은 사랑을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물려주면 돼요. 사랑한다고 표현하고, 오늘 학교 갔다 오면 한번 해보라니까? 언제까지 너를 사랑해? 저거 들고요. 애 무릎에 눕혀놓고 꼭 안고요. 엄마는 너를 사랑해. 언제까지나. 어떤 일이 있어도 엄마는 너를 사랑해. 이렇게 보라니까. 이렇게 할 때요, 애가 듣든지 말든지 내가 제일 행복해요. 저는 우리 아이한테 항상 이 말 하거든. 아빠는 어떤 경우에도 너를 사랑한단다. 네가 어떤 길을 가더라도 아빠는 너를 응원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럴 때 내가 제일 행복해요. 말하는 내가. 애가 접수하는 거 그 다음 문제죠. 하여튼 이연천하게 내가 이만큼 올 줄 몰랐어요. 난 한 5명에서 10명 사이 올 줄 알았는데, 먹고 살기 바쁘고 막 이러니까, 이렇게 오셔서 또, 잘 들어주시고 이러니까, 너무 감사하고, 제가 신이 나서, 하여튼 거칠게 이야기하기도 이랬는데, 혹시 상처받은 게 있다면 다 잊어버리고. 그죠? 멀리 보고, 우리 아이들을 잘 자랄 수 있도록 돕는 가장 손쉽고도 이렇게 돈 안 드는 방법을 제가 소개한 거예요. 저도 직접 아이를 그렇게 키웠고. 도서관 꼭 다니세요. 정말 좋은 조건이네. 서구 어린이 도서관 있고 하니까 아이 손을 잡고 도서관에 늘 나들이 해보세요. 아, 손수건 있어요, 손수건. 없네. 하여튼 잘 들으셔서 감사하고, 다음 카페 대구부모교육연구소. 혹시 유튜브 검색해서 오시면 유튜브에 좋아요 한번 눌러주고요. 구독. 유튜브에 동영상 500개 올라가 있어요. 근데 다음 카페 오시면 더 낫지. 왜냐면 거기서는 이제 엄마들이 소통도 하고 뭐 질문도 하고 이러니까. 멀어서 뭐 오시라 소리는 못 하겠고, 우리 연구소는 달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온라인으로라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궁금한 거 있으면 나중에 카페에다 질문하시고 하면, 제가 아니라도 저도 대답하겠지만 다른 선배 언니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서로 이렇게 힘을 합쳐서 한 어린이가 자라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 이런 아프리카 속담이 있어요. 내 혼자서 잘 안 돼. 좋은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자라야 되거든요.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